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알아야 바꾼다 5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정치권 전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뭐예요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룰 세팅인 정청래입니다. 제가요 당헌당규, 전당대회, 대선 경선, 룰에 다 참여했어요. 이번에는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그냥 지시하는 거지. 지도부가 아닌데 지시마켓. 네, 지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모바일 경선. 투표.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룰 미팅이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근데 룰 미팅 아직 시작한 건 아니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후보와 대리인들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번 만난다는 거죠. 추미애 당 대표가. 그래서 룰은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제일 먼저 불거져 나온 것이 모바일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모바일 투표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제가 당의 대선 경선 기획단 모바일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을 기획하고 또 곧바로 경선이 끝나고 나서 모바일 담당 더불어민주당 당시는 민주통합당이죠. 중앙선대위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바일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자, 우리가 전당대회 때마다 SNS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다.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서 모바일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12년에 했잖아요.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어떤 룰이든지 간에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다 불리합니다. 어떤 규칙을 하든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다 유리해요. 이 부분 대부분에 지지율이 낮다는 건 이미 불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는요, 1레인에서 뛰든, 4레인에서 뛰든, 8레인에서 뛰든, 우사인 볼트가 우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해보나 마나 1등 할 거다. 그러니까 흥행이 실패할 거다. 넌 뒤에서 와라.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너는 30m 뒤에서 뛰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 때요, 여러 가지 대선을 이긴 변수가 있었지만, TV 토론이었어요. 자, TV 토론은 이회창이 불리해. 그러면 TV 토론 하지 말자고 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기계가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참여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모바일 투표는 필요한 거죠. 아니, 지금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터넷 뱅킹 하지 말자, 닫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문명의 이기는 활용해야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모바일 투표를 거부하자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답지 않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 지금 활발하게 SNS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SNS 지금까지 왜 했어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국민과 쉽게 만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대선 룰은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그럼 본인 트위터, 페이스북부터 닫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다 망가져 있지만은요. 새누리당은 당헌당규로 뭘까지 만들었냐면 그때 조동원 씨가 그건 잘했어요. 손혜원 의원님 이건 양해해 주세요. 내가 어쨌다고. 제가 어쨌다고. 조동원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넓어요? 대인배야? 그럼. 알았어. 개간부나하고 무슨 남. 조동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21세기 현대 정당에서 SNS를 외면한다면 그 정당은 사멸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비례대표도 남녀로 2명을 뽑자 하는 것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더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없어. 있었던 청년 비례대표까지 없애버렸어.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그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그거 모바일 인터넷. 그것은 이제 곧바로 제가 실시할게요. 내가 바로 들어갑니까? 그래서. SNS 원하시는구나. 인터넷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투표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남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와 있거든. 근데 지금 기존에 했던 것 모바일 투표까지 하지 말자. 이거는 억지 주장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뭐 문 대표 쪽에서는 뭐 모든 걸 받겠다 했는데 당연히 모바일은 뭐 주장할 것 같고요.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모바일 안 받는다 그런 것 같고 지금 오늘자 기사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서 모바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 의원이 주장하는 것은 경선부터 모바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똑같냐면요. 내가 영남 사람들이 포함되면 내가 지지율이 떨어져. 영남 사람 빼자. 내가 호남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면 내가 불리하니까 호남 사람은 빼자. 난 젊은 30대 젊은 세대한테는 내가 약해. 20, 30대는 경선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예.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바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네.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 트위터에 존중하겠다. 썼더라고요. 네. 그렇게 알겠습니다.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등, 2등이 지난 문재인 대표는 그냥 당에 맡기겠다. 예. 2등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등, 4등, 5등 후보도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모바일 투표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자, 문제는 국민 참여 경선이냐, 완전 국민 경선이냐. 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 시장 트위터 네. 밝힌 내용은 뭐냐면 2012년 정도에 경선 누리면 괜찮지 않을까?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당원들도 참여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권리당원들도 그러면 경선에서 우리를 빼자는 거야? 그건 그래서 아니죠.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성명서 내고. 근데 당원을 왜 합니까? 그래서 당원들은 예를 들면 자동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예. 해주고, 그리고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그게 2012년 룰이죠. 2012년 룰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당원들 주장은 그거 아니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고 당에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50대 50을 하든가 30대 70을 하든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중치가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예를 들면 권리당원들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중치를 주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리고 2012년 대선 경선 룰 있잖아요.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 추미애 예. 대표였어요. 단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과 지금 상황이 뭐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때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후보 진영 걸 다 받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도 그때 도입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결선 투표를 하자 말자, 뭐 모바일 투표를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2년 대선 경선 룰을 준용하자, 그리고 조금만 좀 바꿀 거 있으면 바꾸자 하는 것이 가장 분란을 줄이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 생각이 네. 그렇습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룰 전문가잖아 내가. 그렇게 되면은 후보들 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조금 아까 그걸 올리니까 어떤 댓글이 뭐라고 달았냐면 그러면 문재인 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되든 안 되든 그게 뭐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럼 할 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아니, 공부를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이 손수 변호사. 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100점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공부를 탱자탱자 안 한 사람이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 솔직히. 둘 다 맞아도 되죠.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도 2012년 룰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문제되는 거는 그 당원 대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주장이에요? 가중치를 달라는 거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권리당원 있잖아요. 10만 명이라고 네. 해요. 근데 10만 명에게 그냥 투표권을 주는 것 자체가 가중치를 주는 거라니까. 그걸 그 정도 이야기로 지금 당원들이 자, 만족할까요? 어쨌든 2012년 룰의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런저런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잘 수용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되죠. 자, 그럼 박원순 측에서는 지금 이거 공개로 하는 건 문제 있다, 비공개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배심원제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경선 룰은 제가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유불리는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만 유리하고 나머지 다 불리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문재인 대표가 난 다 받겠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있잖아요. 나머지 4명이 또 유불리가 또 있어요. 예. 이 퍼즐을 해서 모든 대선 주자를 다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당이 이럴 때는 줏대 있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아요. 당 지도부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네. 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손 의원님 별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년 새해 기자회견 추미애 대표 있잖아요. 기자회견 진짜 명문입니다. 이번 촛불은 그냥 촛불이 아니고 5.18의 눈물, 6월 항쟁의 눈물, 4.19의 좌절의 눈물 이것을 다 합쳤다. 그래서 역사 청산을 해야 된다. 야, 내가 주장 그동안 몇 달 전부터 했던 거하고 정말 너무 똑같은 거야. 진짜 좋았어 이번엔. 자기가 주장하고 같다고 명문이라고 하는 건가? 필요 조건은 되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도 청산돼야 할 기득권이다. 또
참여정부 시즌2 안 된다. 참여정부 실패한 데는 문재인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를 보자마자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3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말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박 시장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언론의 오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께서도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뭐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궁금한 게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도대체 뭐가 실패했다는 것인지 좀 적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했다예요. 이 그냥. 내용을 보면요. 제가 광고적인 이제 감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얘기를 던진 거는 변호사님 같이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끼인가요? 미끼? 예, 미끼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서 그 박 시장의 메시지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 메시지의 컨셉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경선에 하수도 아니고 핫바리. 하수인데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물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나오는 경선 후보들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너댓 명. 모르죠? 그 중에서 문 대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둘이 친구예요. 연수원 동기입니다. 어릴 그런가요? 적부터 알았던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저는 박원순 시장을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급하다고 이런 작전을 써서는 안 돼요. 이거는 죽는 수예요. 이게 박지원의 수거든요. 죽는 수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김종인의 수예요. 자기가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이 주목을 받는 사람 하나를 끌어다가 그 사람을 폄하하면서 극딜을 하면서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기사는요. 선호하는 기사,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로잡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대표를 이용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 대표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문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 왜 이래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박원순 지지자들조차 아마 등을 많이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이야기할 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그 렐러번스가 없어요. 아, 맞아. 이 문재인이 이렇게도 했어. 이때 이 사람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라고 의심할 만한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나가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릴 때 박 시장 네거티브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3등, 4등, 5등으로 쳐지니까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뒤진 사람들의 숙명이야, 네거티브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요,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한 라이벌의식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한테 밀렸다. 이게 이런 다급함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구정전에 뭔가 내가 만회수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아니지. 진짜 하책 중에 하책을 쓴 거예요. 하책이지. 예. 자.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경선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문 대표 빼놓고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안희정 지사예요. 안희정 지사도 실제로 문 대표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전 국민이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이제 요새 뭐 멘트도 좀 강해지고 그리고 걔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1등을 하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상대는 이재명인가? 차차기를 보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니, 아니죠.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안지자는 박수 받는 거고, 어차피 문재인 다음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만, 이재명, 박원순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무리수를 드는 거고. 근데 아니죠. 이재명이 왜 지사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안희정 지사가 무슨 분란이 벌어졌을 때 지금 교통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거의 교통경찰 너무 역할을 하고 잘해요.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문재인 뭐 지지하는 사람들 안희정한테 안 가잖아요. 문재인한테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네. 지금 뭐 박원순이 저런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그걸 이제. 적이 생기는 건 적이 생기는 멘트예요. 그거는 적을 이게 만드는. 밖에서 제3자가 보면 답답한데, 안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하수 중에 하수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수를 쳐서, 결국은 뭐 탈당이나 경선 불복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거는 못 할 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거는 못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기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진짜 점잖게 다른 분 같으면 제가 아주 굉장히 날을 세워가지고 했을 텐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박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공학도가 너무 많다. 그리고 현실에 땅을 디디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치명적인 겁니다. 이건
제가 만약에 전략을 한다면 박 시장이 지금 지지율이 정말 좀 형편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노력을 해본다면 단숨에 여기서 문 대표의 지지율을 따라잡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이재명 시장을 물리치고 한번 위로 좀 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문 대표를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문 대표를 칭찬하고 내 친구 문재인을 얘기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문재인이 잘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지금 방법을 국면에서 취하나. 청산 대상은 박정희 유신 망령이다. 친일 잔재다. 이명박근혜 부역 세력이다. 이게 청산 대상이지. 어떻게 갑자기 문재인 청산 대상이 되냐고. 이거는 아니에요. 예. 네. 이건 뭐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예. 이게. 박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대세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문 대표가 트위터, 페이스북 연속으로 2번 썼잖아요. 좀, 같은 편끼리의 비난 자제해달라고. 근데 이게 좀 안 먹히는 것 같아. 그걸 이제 박 시장 비난 얘기는 아니고, 그러니까 그 전에 문 썼었지. 팬들이 이제 어디서 뭐 문자 18원 폭탄하고 얘기, 요새 18원, 나오는 예, 얘기들, 예. 그거 지금 전에 썼는데, 그것이 문 대표님이 그 정도로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봐야지.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 것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겠지만은, 잭스키스 팬하고, H.O.T 팬이 싸우는 근데 이게 거지 뭐. 보수 언론에서 이걸 이용하니까. 아주 근데 제가요. 이용하죠. 며칠 전에 통영 갔다 왔잖아요. 통영 촛불 갔다 오고 그다음에 고성에 가서 근데 고성에 우리 당 당원들하고 또 당원 아닌 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50분 제가 강연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문재인 열렬 지지자 하시는 분이 이제 60대 되신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했는데 문재인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매국의 무리를 쓸어버리는 이런 듯한 아주 신점에 차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제일 판단을 잘할 거지 않겠어요?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호소하는 것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또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존중을 해주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서 금요일, 토요일 연속 이틀 좀 크게 썼어요. 그 문제를. 문재인 지지자 콕 박아가지고, 김종인 죽을 날 받아놨다 이런 식으로. 종편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이 자꾸 이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먹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국 경선에는 시끄럽겠지만 경선 이고 나서 한 사람으로 몰아줘가지고 계속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공동 선대위원장 해줘야지.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근데 지금 지자체장들인데 가능해요? 거기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선 그래서 그 빈틈을 내가 퍼주려고. 정청래 의원이 하세요. 네. 공동선대위원장. 내가 그래서 쫙 해가지고 나는 이미 이 직책을 맡았어요. 뭔 직책 맡았어요? SNS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그거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거 말고 정식으로 받아야지. 아니 그것은 이제 당연히 주겠지 나를. 주겠지. 나 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미 청래당 군사들 모아서 지금 여행 연습 강 건너는 훈련 도하 연습 지금 하고 있잖아. 나도 거기 들어있는 거죠? 1호 국회의원이에요. 현역 뭐 이상한 거 시키고 막 그럴 거죠? 네. 그래요. 어쨌든 경선 룰에 대해서는 각 캠프에서 한 명씩 차출돼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직 의원들하고 외부 인사들하고 이렇게 지금 룰 세팅 위원회 구성돼 있으니까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각 후보들은 거기에 따르고 그래서 이긴 사람, 진 사람 되면 전 사람은 승복하고 또 이긴 사람 밀어주고 이렇게 돼야겠죠. 모바일 투표 키워드 마지막으로 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어떤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아닌 측에서 보이콧하자 이거 조작 아니냐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뒷조사를 다 했었는데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이게 착오가 있었어요. 제 책에도 써놨는데 박준영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5명이었어. 근데 중간에 사퇴를 했어. 그렇잖아요? 그럼 4명을 놓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건 4명으로 물어봤어. 그러면 4개 중에서 1번 찍으면 1번으로 가서 꽂힐 거 아니야. 근데 답란에 미처 박준영을 못 지운 거야. 그래서 답이 5개가 됐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제로가 되는 거야. 결과값이. 이게 한 30분 정도 계속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응답란을 5칸으로 만들어 놓은 거야. 하나를 지우고 그래서 각 캠프를 다 모았어요. 2명씩. 내가 이제 모바일 담당 선관위 부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 자, 지금 이 4개를 지우고 우리끼리 그러면 실험하자. 그래서 거기서 실험을 했어. 네. 다 맞았어.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은 말로 끝나면 안 되잖아. 이런 문제는. 그래서 문서로 썼어요. 우리 각 진영 캠프는 이런 것이 실무적인 착오인 거였고 기술적인 거였지 조작도 아니었고 이건 신뢰할 만하다 해서 다 조장 찍었어요. 다 찍어놓고 제주도 첫 경선 하는데 조작이다. 못 믿겠다. 보이콧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정세균 지금 의장 있잖아요. 네. 정세균 의장이 아니다. 그냥 가자. 당시 후보였죠. 후보였어요. 뭐가 문제냐. 문제 없는데. 그게 정세균 대표가 그때 큰 역할을 했죠. 경선판이 깨질 뻔했어요.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하나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중간 사퇴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중간 사퇴가 아니고 보이콧이에요. 후보 중에 한 명이. 나 룰 저 못 따른다 하고 보이콧하면 또 내부 분란처럼 보이고 또 그걸 또 보수원에서 받아서 쓸 거고 저 집구석은 맨날 저렇게 싸우네 저걸로. 그러면 또 분명히 뭐 패권주의 나발이네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백지 위만 후보가 뭐 후보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 또 조금 전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도 맡기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주요 후보군 중에는 박원순 시장만 남나요? 김부겸 의원 있잖아요. 김부겸도 후보지.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 이미 판때기는 끝났어요. 그 3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를 따라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더 죽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키워드 분석 2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킴스팜. 아까 1부에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선물 받았다고요? 배즙. 배즙을 항상 근데 김수방 사장님이 주시는 것 같아. 명절 때마다. 나 배즙 그러면 왠지 옛날 개그맨 코미디언 베일집이 생각나. 그건 진짜 자제가 아니고 하라제다. 그래. 아니 나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말을 하고 싶은데 요즘 젊은이들 벨집 몰라요. 벨집을 몰라요. 벨집 배현정 몰라. 몰라. 다 부분 줄 알아. 내가 우리 남편하고 정청래 오늘 둘이 비교를 해볼게. 같은 충청도 사람으로서. 우리 남편도 밥만 먹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서 스파게티 먹으면서도 그 싫은 내색을 안 하고 좋아하는 척하고 먹어. 무서워서 그런 거 근데 집에 오면 밥 달라 그래. 근데 정청래 의원은 안 가. 그래. 예. 나 싫어. 상남자. 그게 아니야. 사회생활 하는데 상남자 싫어도 조금 참아야지. 네. 좀 그리고 우리 상남자 마음에 남편도 드는데요? 정청래 의원님만큼 담배 많이 피우거든요. 밖에 나가서 자기 하루에 몇 가지밖에 안 피우니까 손혜원 거짓말해. 의원께 질문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손혜원 의원이 덕이 심해. 아니야. 나 싫어 그러면 싫어. 그건 아니야. 싫으면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사람에 대해서 OX를 치는 장점, 이게 다 단점이며 장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참아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참아. 아니 사람들은요 손혜원 의원 보고 남자 정청래래. 지금 근데 난 진짜 그 반대야. 내가 남자 손혜원이야. 저 양수네. 이게 베일집 배현정의 옛날 코미디였죠. 아니 양수는 맞는데요. 그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제가 양수라는 거 인정하죠. 알지. 눈물도 많고. 김한국, 김미화 이런 것도. 예. 그 남철 남성남은 아니고. 곧 남녀로 해야 되니까. 누구는 그러던데 그 무슨 뭐 근데 나 하여튼 알고 보면 부끄러움 많은 남자야. 알부나. 나는 아닌 것 같아. 부끄러움은 없는 것 같아. 그래. 알겠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얼굴을 그렇게 크게 페이스북 입구에다가 넣어놓냐? 나는 창피해서 못해 그거. 자, 그런 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킴스팜 배주스 또 강황 배주스도 있고요. 대봉 반건식 꽃감 맛있더라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저는 안 주시더라고요. 홈페이지 킴스팜.net에서 포털에서 검색하시든가 좋은 명절 선물 골라보십시오. 다음에서 검색하면 된다. 또 얼마인가 28,000원 이하야 그 되는데.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예. 설 선물 세트 많이 활용해 주시고. 김씨 농장 킴스팜 아주 훌륭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배즙이 너무 맛있어요. 그거 좀 뭐 얻어먹었다고 저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1년 정도 꾸준하게 지금 보내주고 계시죠. 네. 예. 자, 정정의 키워드 분석 2번째. 안철수. 네. 안철수 또 철수하나? 네. 국민의당에서? 그렇습니다. 새해에 제가 직접 분석한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28군데 정도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신년 벽두. 네. 문재인 독주. 네. 이렇게 갔죠. 근데 그거를 다 분석하다 보니까 묘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있었어요. 네. 결과가 뭡니까? 자, 그런데 네. 문재인 반기문 양자 대결하면 오차 범위 밖에서 문재인 승.
이게 나왔고요. 근데 안철수를 붙여서 3자 대결을 했어요. 이게 숨겨진 1인치입니다. 안철수가 10%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반가이. 문재인에서 5가 가고요. 반기문에서 5가 가요. 안철수한테. 그러니까 1, 2등 석차가 변경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함의. 뭐냐. 안철수는 독자 세력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 제3의 후보로 가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를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이거를 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인도 느끼고 있을 텐데 심각한 상황. 그렇습니다. 미국 갔을 때도 기자들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고. 네.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또 지금 당 따로 안철수 따로잖아요. 자, 그런데 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아마 안철수 주변에도 뭐 똑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또 하나는 안철수가 연말 연초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결선 투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당내 경선의 결선 투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새누리당, 뭐 개보신당, 그 뭐죠? 바른당, 바른정당, 뭐 된장바른당 이렇게 또 뭐 인터넷 패러디하던데 하여튼 뭐 바른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반이 넘지 않으면 1차 투표를 해서 과반이 안 오면 2명이 프랑스가 그렇게 하죠 지금 2명이 결선 투표를 하자. 예. 이게 주장했거든요. 예. 그래야 본인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마지막 한 가지 빗줄기지. 그렇죠. 빗줄기.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주장해야 안철수도 기대할 만하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안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가장 유력한 당대표잖아요. 그럼 당이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국민의당이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입법 과제가 아니다. 예. 이건 개헌 사항이지 입법 과제가 아니야. 도입 배제해버렸죠.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는 뭐 눈에 딱 보이기는 박지원 의원이 완전히 그 안철수 배제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신에 어긋난 것 같아. 아니, 그분들 다 민주당에서 한 자리씩 다 해먹던 아니 근데 사람인데 원래 떠난 안철수 거는 의원하고 어때요? 같이 그렇게 해서 패를 갈라서 자, 나갔잖아.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전당대회 기간 중이잖아요. 박지원 씨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요? 내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의리가 있다는 걸 보이면서 안철수가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기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암수에 걸린 거야. 손학규는 안철수가. 어디가? 그러니까 손학규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반기문도 들어오고 하려면 기존에 털을 잡고 있는 안철수가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배제하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주장했던 걸 뺨짝으로 때려버린 거거든. 결선 투표제 이거 입법까지 아니야. 이거는요. 안철수 나가. 이제 우리가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 예.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또 철수하나. 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의 가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철수는 매력이 없어졌어. 그렇죠. 정치를 근데 접는 저는- 의미는 아니고요. 철수라는 게. 접구, 그렇죠. 안 접구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요새 그 박지원 의원 하는 거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방법은 조금 다르지만은, 김종인 의원하고 굉장히 비슷한 게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지금 똑같이 얘기하는 게 개헌 얘기하죠? 예. 네. 그리고 반기문도 좋아, 손학규도 좋아, 이재명도 좋아. 누구든지 뭐 개헌, 내가 대통령 시켜줄게 개헌하자 하고 만약에 모인다면, 만약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국민의당하고 지금 김종인 박사님하고 이런 개헌파들이 모인다면 누가 헤게모니를 잡을까? 고전에 박지원과 김종인이 캐릭터가 다른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다르지만- 지금 같은 워딩과 같은 발언과 같은 노선을 걷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재인이 싫어. 그런데 이거거든. 지금 김종인 의원 같은 경우는 본인이 원하는 바가 딱 있거든요. 내각제 해서 총리로 해서 경제민주화 하겠다라는 이게 뚜렷한 얘기가 항상 있는데 박지원이라는 분은 자기도 총리잖아, 목표는. 그래요? 아니겠어요? 제가 보기엔 그럴 것 같은데요.
뭐 그럴 개연성이 있다라는 정도로만 하죠. 여러분들이 인정 안 하실지 모르지만요. 전 몰라서요. 문화부에 가보면요. 역대 지금 문화부 장관 중에 누가 제일 잘했냐면 많은 사람들이 박지원을 꼽아요. 행정 능력 굉장히 뛰어납니다. 그분이. 그리고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 옛날 보사부 장관 중에 누가 최고였냐 하면은 유시민을 꼽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욕심이 안 김종인은 아니에요? 나겠습니다. 그 경제수석으로서 가장 보건복지부 힘이 장관도 했어. 했죠. 네. 김종인. 근데 사실 그 양반이 거기서 국민연금 만들었어요. 의료보험도 만들었고. 그럼? 근데 오래 전이라 기억을 잘 못하죠, 사람들이. 본인도 못하겠네. 예, 그리고 아니, 본인은 해. 이 사람이 그 경제민주화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자기가 큰 소리 치는 것 중에 하나는 실행을 한 게 있거든요. 재벌들의 그 비업무용 토지를 다 팔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 어려울 때 그 의료보험을 만들었고, 국민연금을 만들었다라는 게 그분한테는 아무도 따라올 수 없는 그 성과가 지적이에요. 있네요. 있죠? 뭐 그러니까 재벌 앞에서 큰 소리를 칠 수 있는 게 있어요. 다른 걸로 우리가 미워하지만. 네. 그런데 그 보건복지부에서는 사실 유시민 같은 사람은 이 말빨이 워낙에 현란하기 때문에 그 굉장히 자기가 일한 것들에 대해서 이 대포럼 시키는 걸 굉장히 잘하거든. 그 성과에 대한 거를. 그리고 이제 그 김근태 의원도 옛날에 복지부 장관 하셨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게 본다면 박지원이라는 분이 그 행정 능력이 뛰어나고 직원들이 뭐 그 일화가 많습니다. 그래서 본인도 총리에 대해서 저는 분명히 욕심이 있을 겁니다. 박지원 대표는 제가 인정해요. 의정활동 능력 이런 것은 인정하고 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게 호남원들 모아놓고 당신들은 왜 정청래 의원처럼 못하냐. 핀잔을 받는다는 거예요. 뭐야? 실제로요? 그래서 인정하는구나. 실제로 요즘에도요? 옛날에. 같이 할 때. 아. 그래서 호남의 모모 의원들이 그런 그 저녁 때 저녁 먹다가 혼나면 나한테 와요. 정청래 의원 때문에 우리 또 핀잔 먹었다고. 왜 의정활동을 정청래 의원처럼 못하냐. 그 이후부터 더 좋아졌다가 지금 아니 그런데도 불구하고 최근에 이렇게 강하게 또 이제 견제하신 거 보면은 아니 나는 예. 박지원 대표를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개인적으로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능력이 있어요. 정보력도 유능해요, 있고. 유능해. 근데 잘못된 길을 가고 있어. 그래서 김무성 등하고 합치지 말고 박정희 후예들하고 합치지 말고 우리랑 힘을 합쳐서 진정한 정권 교체를 하자. 이런 거예요. 올곧지 않아. 네. 늘 상황에 따라서 자꾸 바뀌는 것 때문에 아마 그게 정청래 그래서 의원하고는 좀 안 맞지. 박지원 대표는 정치는 생물이다. 이 말로 모든 걸 다 피해 나가요. 10월 24일 날 개헌하자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데 정략이 숨어 있다. 그리고 2달 후에 바꿔. 그러면서 정치는 생물이다. 이렇게 얘기해. 정치는 생물이다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야. 만병의 근원이 될 수 있어. 그 우상호 원내대표도 그렇고 문재인 대표도 그렇고 방금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우리랑 손잡자 우리 당이랑 얘기하셨잖아요. 네. 근데 우리 당 그 당원들이랑 우리 당이래 내 당도 아닌데 민주당 당원들은 반대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반대하죠. 네. 자, 그런데 지금 앞으로 보세요. 내가 또 예언합니다. 박지원 대표는 뭘 가지고 마지막 카드가 뭔지 알아요? 김대중 대통령의 길을 가겠다. 김대중 대통령도 DJP 연합을 했다. 그러니까 김무성, 손학규 등과 잡는 것은 김대중 선생님의 뜻에 따라서 제2의 DJP 연합을 해서 정권을 교체하는 거다. 이렇게 나올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그 박지원 대표가 그렇게 미워하는 게 추미애 대표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가 그 DJ라는 그 화두를 딱 놨을 때는 어느 누가 뚫릴 게 없는 거야. 그럴 거 없죠. 그리고 김홍걸 위원장이 또 있잖아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추미애가 이렇게 당차게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주 미치겠는 거지. 자, 방금 추미애 대표 새 기자회견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아 정말 잘했어요. 네. 정청래 의원이 뉴 DJP 연합 얘기했는데 그거 박지원 의원이 앞으로 할 거라고 그랬지만 네. 지금 바른정당의 주호영 원내대표가 반기문 중심의 뉴 DJP 연합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먼저. 저는 판다니까. 내통하고 있지 않나. 당연히 합한다니까. 네, 내통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 두 당은 반드시 합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럼 안철수 어디가? 같이 있는 거지 그냥. 같이 거기. 있을까요? 그럼. 민주당으로 복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더 어려울 거야. 그래서 저는 혼자 생각을 해서 그 이름을 진 걸 보고 왜 저런 이름을 지었을까? 바른정당? 저 이름은 어떤 뜻이냐면요. 식당 이름이 맛있는 식당 이런 의미예요. 교훈 착하게 살자. 그거는 훨씬 그래. 그건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맛있는 식당을 우리가 갔어. 근데 조미료나 팍팍 쳐놓고 맛없는 음식이 나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 뭐야 이름이 이런데 이게 뭐야. 이름 때문에 계속 출국을 당하게 돼 있어. 손혜원 국회의원을 치면 손혜원 의원은 잘한다.
그건 그런 거 아니야. 잠깐 갖다 붙이지 그런 거 아니야? 마. 예. 바른정당은 일단은 그래도 대통령 후보가 유승민이라는 카드가 있고 또 뭐 반기문을 데리고 와서 국민의당 합칠지 안 합칠지 지켜봐야겠고. 근데 문제는 새누리당이잖아요. 그래서 네. 그래서 대통령 후보가 없기 때문에 지금 황교안 얘기도 나오는 거고 오늘 보니까 윤상현 의원이 대선 출마를 준비하고 있다고 하는데. 웃기고 있어. 진짜. 거기는 내가 나갈래. 원래부터 준비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은 19대 때도 보면 있잖아요. 딴 데는 소리. 모든 의원한테 문자합니다. 남의 당인데도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되면. 보좌관이겠죠. 그래서 생각하고 있구나 했는데 윤상현이든 유승민은 재선 전국의 변수가 되지 못합니다. 못하고요. 이것도 제가 이제 과학적 근거 이걸 다 뛰어넘어서 제가 이 시대 참 역술인으로서 말씀드리면 문재인이냐 아니냐의 선거예요. 대선. 자, 이번 대선은. 그러면 지금 새누리당 얘기 나왔으니까. 그래서 문재인 있잖아요. 아니냐? 문재인이냐 문재인 아니냐 이 선거라고요. 그래서 문재인 아니냐 그러면 아닌 쪽에는 누구나 와도 안 돼. 네, 알겠고요. 자, 새누리당 얘기 나왔으니까 참 욕술인 말씀하셨으니까. 네. 서청은 쫓겨납니다. 나 질문도 안 했는데? 네. 나 질문도 안 했어! 그 질문할 걸로 나 예상을 하고 내가 답변한 거야. 참 무속이네. 네. 서청은 쫓겨납니다. 임명진은 계속 버티고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재간이 없어요. 이미 제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권투로 치면 너무 복부 공격, 하체 공격을 많이 당해가지고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근데 서청원 의원 같으면 지금 만약에 당에서 쫓겨나면 정치 인생이 끝난다고 봐야 되잖아요. 자, 겁먹은 강아지가 굉장히 크게 짖습니다. 지금 막 짖고 있는 게? 20분 동안 쉬지 않고. 네. 직접적으로. 왜냐면 진짜 힘 있는 보스들은요. 딱 가만히 있어요. 말 안 해요. 야, 네가 해. 그럼 처치하거든요. 힘 있는 사람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힘이 없는 너가 말이 많은 거야. 그럼 최경환은? 최경환이요? 예. 최경환은 지금 예. 수그리 못 들어갔어요. 예. 그래서 임병진이 봐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요. 예. 공개 싸움이잖아 지금. 예. 링에 올라가서. 서청원은 아웃돼요. 제 생각에 저는 우리 총리 그때 대통령이 와서 총리를 국회에서 정해주면 따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때 저한테 굉장히 많은 사람이 그 쪽지를 보내오는데 그 임명진 목사가 많았어요. 근데 그 임명진 목사께서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대차게 지금 이 몇 사람 자르고 나간다면 새누리가 살아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데 몇 사람을 자를 것 같아요? 3사람. 3명? 벼르고 있는 게 3명이거든요. 서청원, 윤상현, 최경환. 3명만 나가주면 체면치했다고 보는 거예요. 뭐 조원진 이런 경우는 조원진, 조원진, 김진태 이런 사람. 이장우 여기는 급이 안 된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상징적으로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출혈이 심하면 그렇지. 나중에 회생할 때도 힘들어요. 맞아요. 그렇게 제치면 나머지는 다 엎드리는 거지. 그렇죠. 근데 윤상현까지 포함이 될까? 지금 포함이 된 걸로 지금 내가 보도된 걸 봤어요. 근데 그건 잘 찝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최소한으로 잘라놓고 밑에서 수그리게 만드는 건 되게 좋은 전략인데. 자, 지금 벌써 40~50명이 충성맹세 했잖아요. 이거를 그런데 네. 근데 저는 그 서청원이라는 분이 하는 그 태도를 보면 참 추하대요. 이번에 법적으로도 고소됐어요. 참 추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직무정지 가처분 신청 이런 거 낼 수는 네, 있죠. 그것도 있고요. 근데 법원이 어떻게 판결하는지 아세요? 대부분 정당끼리 알아서 하세요. 그렇죠. 예, 정당에서 근데 정당 안에 이게 개입하고 그 싶지 않아요. 정도 원로면은 그리고 그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될 수 없는 게 되신 분 아닙니까? 근데 그 정도 원로면 이런데 자기가 내려가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이럴 참 때는 추하더라고 저는. 서청원 의원이 이렇게 해야 돼. 정론관에서 그동안 제가 해먹을 만큼 해먹었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의 은공을 입은 사람으로 그렇지. 박근혜 대통령도 이렇게 그렇지. 몰려 같이 있는데 내려간다. 제가 고개를 다니고 든다는 것은 그렇지. 인간에 대한 멋있다. 도리가 아닙니다. 근데 제가 만덕산으로 가겠습니다. 만덕산으로 손학규 가야 대표 됩니다. 다시 오기 전까지 일찍 자서 함께? 제가 네. 가 있겠습니다. 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의문적인 게 저는 뭐 의원님께 질문을 드린 건 아니지만 이게 그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지금 친박 핵심 의원들에 대해서 인적 청산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이게 대통령을 잘 보좌하지 못했다는 거잖아요. 자, 이건 이렇습니다. 근데 대통령에 대해서는 이게 뭐 탄핵 사유 없다고 말하면서 누가 없다 그래. 아니 대통령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뭐 나가라 이런 말도 안 하잖아요. 비대위원장 그렇게 얘기하지 아니 않습니다. 나가라는 말 안 하잖아요. 대통령한테는. 아니지 당연히 탄핵이 될 거라는 전제를 아니, 갖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출당 당해서. 출당하는 거지. 이제 그래요? 구속되고 그러면은 그게 뭐 대통령직을 내려놓는데. 자, 근데 임명진 비대위원장이 나 같으면 그렇게 안 해요. 먼저 인적 청산 얘기 안 해 나는. 다 같이 화합합시다. 힘을 냅시다 하고 전국이 소집을 해. 네. 그리고 쥐도 새도 모르게 비대위를 딱 해.
그 다음에 인적 청산을 해야지. 그래야 꼼짝 못하게. 원래 혁명은 쥐두새도 모르게 하는 거야.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이번에? 미숙한 거죠. 저는 궁금한 게 정치적 하나 있어요. 경험이 없어요. 저는 궁금한 게 있어요, 정청래 의원님. 네. 냉정하게 목에 힘 좀 빼고 눈에도 힘 좀 빼고 네. 대답하세요. 예, 제 목소리로 하겠습니다. 본인의 행정 능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누구요? 본인 정청래. 저요? 저는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본인이 사람을 너무 자기 좋아하는 사람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에요? 네. 그런 것 같은데. 저는요, 국익을 위해서는 악마하고도 손잡. 그래서 자기 좋아한다고 박지원 좋아하는 거야? 정권 교체하면은 뭐 장관으로 한 자리 하는 거예요? 저는 임명직은 안 해요. 무조건 선출직이에요? 그렇지. 그러면 내가 임명직 왜 해요? 아니, 남 꼬붕대는 거야. 아니 임명직해서 내가 지금 이제 내가 무슨 꼬붕하고 그러지. 아니 경험도 살리고 행정도 살리고 그래서 대통령도 하고 그러는 거지. 국무총리도 임명직인데. 그러니까요. 임명직 싫다는 거야. 하지 마세요. 나 임명직은 난 안 해요. 아니, 방송도 네. 안 나가시는데요. 뭐. 근데 정청래 의원이 이렇게 말하는 거 멋있지 않아요? 임명직 싫어. 여기 뒤에 따라다니는 이 대군대를 지금 믿고 있는 거지. 아니 근데 실제로 우리 지역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요, 국회의원보다 장관이 높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장관을 해야 네. 뭔가 인정을 할 자세야. 그렇죠. 그러면서 저한테도 심심치 않게 그런 이렇게 여론이 얘기해. 있죠. 의원님, 저희 문재인 대통령 열심히 만들고요. 그리고 뭐 문체부 장관이나 뭐 국정원장 이런 거 한번 해봐야 되는 거 문체부 아니에요? 장관 저 아니에요? 왜 남의 자리를 놓고 그래? 그래서 그랬어. 그건 손혜원 의원이 할 거니까. 아, 진짜?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근데 그런 저보고 얘기 저한테 사람들이 하면 저는 그래. 국회의원 더 높아요. 그래. 저보고 진짜 많이 하라고 하는 게 국정원장이야. 그래요? 국정원장 해가지고 사그리 다 그냥 조지라는 거야. 안행부 장관 아니고. 근데 저보고 청문회 문제 안 없어. 돈이 한다. 없어. 안 한다. 그런데 그러면 왜 그 좋은 걸 안 하냐는 거야. 내 말했잖아. 내가 청문회 때 그렇게 장관 후보들 괴롭혔는데 내가 그 꼴을 어떻게 보냐. 그러니까요. 난 못한다. 그리고 대정부 결국 질의 같은 청문회였구나, 거 결국. 나올 때 그거 다소건이 의원님 이런 거 못하잖아. 그러니까 손혜원 의원은 할 수 있어. 손혜원 난할수 의원은 있어요. 이게 좀 이렇게 시체말로 얘기한다면 지혜로운 여우 같은 이런 기질이 있거든. 손혜원 의원은 네. 안녕하세요. 유시민 장관도 국회의원 시절에 그렇게 했다가 딱 임명되고 나서 청문회 때 얼마나 싹 바꿨는데 2대8 가르마 타고 나오냐. 그랬구나. 2대8 가르마. 의원님 얘기 다 받아들이면서 제가 그때 잘못했다고. 물론 나도 한다고 맘먹으면 지금 눈 감고 하면 할 수 있지. 존경하는 손혜원 의원의 날카로운 지적에 대해서 저는 많은 심적인 공감이 있습니다.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이재정 의원 같이 막 실 갖고 갖다 흔들어 대고 이러면 어떡할까? 이재정 의원의 이 열정 어린 애국적인 이런 질의에 대해서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훌륭한 의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의견 잘 받겠습니다. 예스예요, 노예요. 대답하세요. 예스, 노예요. 하면. 예스입니다. 나 미쳐 진짜. 안 저럴 거야. 그리고 안민석 의원님 아주 질의가 날카로운데 좀 예의는 갖추고 주고 하세요. 이렇게. 뭐야 소리 지르면 어떡하고 나가세요. 저도 소리 지를 줄 압니다. 그건 안민석 세상에- 의원 내가 엑스파일을 갖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정청래 의원 그 팬들이 정청래 의원한테 그렇게 얘기하는 거는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선거 떨어지고 야인으로 했을 때 DJ가 불러서 해수부 장관 시켰던 거 그게 사실은 대통령 할 때 큰 역할을 했었거든요. 근데 정치권에서요 특히 따라쟁이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특히 대통령은 그래요. 아류는 성공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광고 전문가인 손혜원 의원이 너무 잘 알고 있을 거야. 그래서 자기 것이 없으면 대통령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대중정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장관했기 때문에 장관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군지 알아요? 정동영, 김근태예요. 네. 근데 당대표가 그냥 가서 장관하고 있는 거예요. 당대표는요. 장관들을 혼내는 국회의원들을 지휘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속에 한 명이 된 거예요. 그래서 노무현 따라하기였어요. 알겠습니다. 그건 노무현이 그것은 어드밴티지를 얻은 거지. 그건 노무현만 얻은 거예요. 결론은 정청래 의원 임명직은 안 한다. 따라쟁이는 아류 정치는 성공하기 어렵다. 국민이 임명하는 대통령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해야지. 그건 선거잖아요. 그렇죠. 선출직이잖아. 그래, 말이 그리고 그렇다는 거지. 손혜원 의원님은 제가 봤을 때 국회의원을 지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나한테 한번 그런 적이 있어. 저기 아무것도 모를 때야. 정 의원님 나 구청장 가면 잘할 것 같지 않아? 나는
나 진짜 구청장 하면 잘할 것 같아. 그리고 재밌어, 그게. 아니 구청장 하다가 국회의원은 대부분 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하다가 구청장 하고 싶다는 사람 나 처음 봤어. 근데 직접 일을 하고 싶은데 국회의원은 멀리서 바라봐야 되잖아요. 아니 국회의원 하다가 시장이에요, 기초단체장 시장. 하는 분도 있잖아요. 있긴 있어요. 안상수 노무현 의원. 아버지 있잖아요. 그 노승환 전 그 국회 부의장 그분이 마포구청장 2번 했어요. 그래서 그걸로 노년을 정리했었거든. 그래서 저는 훌륭한 자세라고. 그건 그것 때문에 아들이 덕받지 뭐. 그렇지. 그분 지금도 많이 존경받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이 일을 하려면은 시장이나 구청장 같은 걸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국회의원 정 의원님 물려주고 구청장 선거나 한번 나가볼까. 어떻게 생각해요? 문체부 장관은 어떡하고. 문체부 장관. 아니, 손혜영 의원님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게 정확한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 하고 나서 김해 시의원 하고 싶었대요. 아, 진짜 나는 그 이해해요. 기초의원. 네. 아니, 대통령 한 사람인데. 떨어지면 어떡해요? 법으로 안 떨어지지. 출마 금지가 돼 있지가 않잖아. 그치. 예. 근데 나는 그냥 가서 김해 시의원 하겠다. 그 멋있다. 옛날에 김현옥 시장이 그 시골 가가지고 교장 선생님 했잖아. 아 멋있다. 은퇴하고. 그래서 나는 이병환 그래서 비서실장이 네네. 광주 가가지고 구의원했잖아요. 아, 진짜요? 대통령 네. 비서실장 하다가. 난 노무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겠다. 난 약속할게. 저기 21대에서 정 의원님이 여기서 국회의원 하면은 내가 구청장 나갈게요. 아, 그럼 지금. 시간이 안 맞아, 시간이 근데. 아니, 이게 그러니까 시차가 있어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그만두고 나갈 수도 없고. 문체부 장관을 해. 그다음에 그보다 구청장이 더 재밌을 것 그다음 같아. 문체부 장관 보좌관을 해. 아이, 그럼 현 구청장은 어떻게 해? 아니, 내가 신청 나간다니까? 출마에 나간다는 얘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현 구청장. 근데 그게 안 되는 게, 그 선거가 국회의원 임기 중에 있어. 그럼 그만두고 나갈 수는 그건 없는 거야. 내년에 내년. 그러니까. 너무 이른데? 그러니까. 아씨, 그만두고 해요. 여기 재보고를 하면 되지. 충격 뭐. 진짜. 야, 충격. 그래요. 지금 안철수 얘기하다가 여기까지 흘렸는데. 안철수 전 대표가 오늘 안동을 방문했네요. 방문해서. 안동이요? 이 작가 고향을 왜 갔어? 허락 견제. 허락 맡았어요? 난 허락 안 받았는데. 작가님 견제. 문과 싸우면 내가 승리할 이유 100가지도 넘는다. 그렇더라고. 네, 이런 말을 했다고. 나는 참 하수들이야. 아니 문과 싸우면 질 200가지 이유를 알고 있어. 그래요. 하여튼 뭐 안철수 의원은 안철수입니다. 이렇게 갈수 없는 문재인하고 상황이죠. 싸우면 제가 이깁니다. 조만간 성대모사요? 대변인을 통해서 발표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더 없죠? 우리 뭐 하고 있었어 지금? 웃다가. 아, 정 의원 단독 드리블 시간이었어. 네네네. 네, 없죠? 네. 자, 그럼 여기서 정리하고 광고 듣고 와서 이야기 계속하겠습니다. 네, 고현우 중고차 광고 듣고 왔습니다. 중고차 필요하신 분은 고현우 중고차 전화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현우 중고차 저희한테 계속 광고를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하나만 더 이야기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통령 선거 때 투표소 수개표 도입 개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네, 그 난리거든요. 우리 그렇죠. 지지자들이 지금. 그거 해달라고 지금 2012년도부터 계속해서 주장하는 겁니다. 네. 이걸 좀 우리 송영길 의원이 예. 일단 대마를 잡았어요. 그 뭐냐면 지지자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내용이고, 그러니까 이제 제 페이스북 친구인데 프랑스에 사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본인의 경험을 쭉 제 쪽지를 보내왔는데 투표를 하러 갔대요. 그때 투표소에서 여기 개표할 건데 혹시 개표 참여하시겠어요? 그래서 참여하겠습니다. 그때 투표 끝나고 그 자리에서 바로 개표를 오픈. 했대요. 예. 근데 20분 걸리더래. 그러니까요. 개표하는데. 근데 지금 우리는 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그걸 봉인해서 개표소로 옮기죠. 네. 옮겨서 개표를 하니까 약간 의심이 드는 정황이 있다라고 해서 그 우리 지지자들은 엄청나게 그 얘기 많이 하십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 그 광화문에 나가서도 우리 그 이제 촛불 홍보단 나갔을 때도 지지자들 모여놓고 이제 같이 강의하는데 굉장히 뜨거웠어요. 근데 그때마다 그 질문이 너무 많이 들어와요. 그래서 그때마다 제가 항상 송영길 의원님한테 넘겼죠. 어허. 근데 그분도 그 부담을 자, 갖고 근데 있었을 이제 거예요. 잘하신 것 이런 같아요. 역사성은 있습니다. 그 전자개표기를 도입하자는 게 우리 쪽이었답니다. 원래 수개표 그래요? 하자는 거에서. 그래서 선관위는 그런 식으로 항상 아니 이건 그 지금의 야당 쪽에서 해서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렇게 한 건데 또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주장하는데 어쨌든 의심사항 가는 상황이니까 바꿔야 되는 거고. 또 원래 이게 법으로 수개표를 하도록 돼 있는 거 아닌가요? 제가 지금 찾고 있어요. 그래요? 예. 손수 변호사 계속 그래서 이제 찾으세요. 예. 그거 법도 해야 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제가 19대 냈다가 자동 폐기된 게 있습니다. 그러면 랜덤 센출 방식으로 5%는 무조건 재검표 하는 법도 새롭게
통과됐으면 좋겠어요. 그게 지금 그러면 올라가 있나요? 그 법안도? 자동 폐기됐어요. 폐기됐지. 네, 네. 그럼 다시 만들어야죠. 20대에서 다시 이제 손혜원 좀 김성희한테 만들라고 하세요. 야, 알아서 자, 그럼 그렇게 그런데 하고 투표 시간 연장. 예. 그거 지금 하여튼 논의를 할 것 같고요. 8시까지. 지금 법사위로 올라갔잖아요, 그거는. 그 18세. 18세. 그건 안행이 지금 법안 소위를 통과한 거예요. 아, 그건 이제 연령이고 투표 시간 연장 투표 문제. 시간 연장도 안행위에서 해야 돼요. 자, 어쨌든 가장 지금 급한 거는 이제 법사위로 올라갔으니까 18세로 이제 낮추는 거. 네. 근데 법사위 위원장이 아니 아직 그 안행이 상임위를 통과 안 했어 아직. 그래요? 법안 소위에서만 통과됐어요. 법원을 통해서. 네. 근데 결국은 법사위 거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근데 법사위 원장 권성동 원장이 굉장히 반대하던데 여기에 대해서. 네. 본인이 불리하니까. 그러니까 네. 그러면은 이게 통과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법사위원장이 목리 부리면 이제 직권상정밖에 없죠. 그것밖에 없는 네. 것이죠. 예. 근데 이걸 유불리로 따지면 안 되는 게 제가 보니까 18세로 낮춰도요 60만 명 정도가 늘어나는 거더라고. 그럼 60만 명일 때 한 투표율을 한 70% 잡으면 5만 표, 48만 표 정도가 투표하는 거잖아. 한쪽 정당이 갖고 가도 30만 표를 못 갖고 가요. 그러니까 이게 절대 그 여야 투표 유불리가 아닌 것 같은데도 이거 주장하니까 좀 이해할 수 없네. OECD 국가가 34개 국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19세이고요. 예. 오스트리아가 16세. 예. 나머지 국가들은 다 18세거든요. 네. 우리나라만 유독 19세를 고수할 이유도 없고 고수할 필요성도 없고 뭐 국제적인 기준에 따라가는 게 맞는 것 그러니까 같아요. 국민의 의무는 다 만 18세로 해놓고 이렇게 참정권은 19세로 하면 말이 안 되는 거지. 자, 근데 근데 이번에 이거는 느낌상 통과될 것 같아요. 네네. 법안 소위 통과했다는 것은 각 정당이 다 모여 있거든요. 법안 소위. 자, 다시 송영길 의원이 제기한 이 투표소 수개표 도입 개정안 발의 이 문제에 대해서 이 이제 발의를 했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절차상? 절차상 이것도 안전행정위원회 예. 법안 소위에서 논의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런 거거든요. 투표 시간 연장 같은 경우도 실제로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필요하거든요. 수개표도 마찬가지고. 예. 결국 돈이에요, 돈. 예. 근데 돈으로 치면 100억 이하예요. 그러니까. 근데 100억 이하는 400조 시대에 아무것도 아니거든. 그래서 이거는 지금 같은 국면에서 좀 밀어붙이면 가능성 있는. 그러니까 이제 대선 전에 통과가 돼야 이번 대선에 적용이 될 거 아닙니까? 네. 문제는 시간이 좀 없다는 것인데 새누리당이나 지금 그 비박신당의 움직임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죠? 반대하는 입장입니까? 이거는요, 네. 당에 따라서, 라기보다는 개별 지역구 사정에 따라 다를 겁니다. 네, 이게 예를 들면, 광역의회 의원들에게 보장을 한 명씩 주자. 서울시의원들이 보장은 한 명도 없어요. 예. 국회의원은 7명, 9명이나 되면서 말이 안 되거든요. 법을 냈거든요. 근데 우리 당도 반대하더라고. 지방 의원들은 반대해요. 예. 왜냐하면 광역의원이 보장 하나 있으면 나 잡아먹는 거 아니야? 나중에? 이것 때문에 안 돼. 그래서 이게 당 때문에 갈리는 게 아니고 이거는 지방이냐 아니냐 이거에 갈렸던 것처럼 이것도 마찬가지로 당론보다는 예.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길을 쓰고 반대하는 사람도 생길 거예요. 지역구 사정에 따라서 길을 쓰고 반대하는 이유는 뭐죠? 자기가 대통령 선거 이런 것보다는 자기 재선이 더 중요하잖아. 괜히 여기에다 목매달 필요가 없다. 그렇습니다. 네. 자, 법적은 찾았나요? 네. 과거에는 이게 그 공직선거 관리 규칙에 있었거든요. 이제 99조 3항에 뭐 구시군위원회는 이제 개표에 있어서 투표지를 유무효별 또는 후보자별로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 조작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있었는데 이게 법률이 아니기 때문에 논란이 있었어요. 그래서 아예 공직선거법 규정을 바꿔가지고 이제 178조가 개표의 진행이라는 그 조항인데요. 여기에 아예 넣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과 같은 그런 내용을 178조 2항에 넣어가지고요. 개표 사무 보조하기 위해서 투표지를 분류하거나 구분하거나 계산에 필요한 기계장치 또는 전산 조작을 이용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지금 쓰이는 그 투표지 분류지냐 아니면 전자 개표기냐 아니, 투표지 그것도 분류기죠. 좀 논란이 좀 있는데 분류기인데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수개표가 원칙인 건 뭐냐면 네. 분류를 하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이렇게 한번 쭉 잡아가지고 두루룩 한단 말이야. 맞습니다. 이게 지금 얘기하는 사실은 이게 수개표를 했다는 의미거든요. 사실 이게. 그렇죠. 근데 이렇게 이런 거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두루룩 하지 말자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투표지 분류기라고 그래요. 네. 이걸. 근데 이제 예를 들면 1번 문재인, 2번 누구 이렇게 쭉 뽑잖아요. 그것대로 분류하는 거예요. 만말로. 그 다음에 이제 싹 쌓아놓잖아요. 그 다음에 100묶음씩 묶거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검표라는 것은 진짜 이게 1번 문재인 것이 맞는지, 2번 누구에 맞는지 이렇게 하는 거거든. 예.
자, 근데 문제는 이제 김어준 총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이게 개표, 이게 단순한 분류 작업이 아니고 거기서 실제로 컴퓨터 들어가가지고 무슨 칩을 빼야 되거든요. 인터넷 밖으로 연결되는 거. 근데 안 빼고 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19대 안행이 하면서 그거를 굉장히 이제 신경을 썼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그걸 제거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단순히 컴퓨터인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인터넷이 안 되는 걸로 만들어 놓으면 되거든. 분류 기능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자꾸 밖에서 안에서 뭐 이렇게 오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는 그럼 선관위에서 그럼 자기들이 그럼 제거하겠다. 근데 이게 무슨 카드인데 까먹었는데 그걸 하여튼 제거하기로 했어요. 근데 지금 그때까지는 지난 대선까지는 그걸 안 빼고 했어요. 예, 알겠습니다. 또 갑자기 네임 카드인가? 무슨 카드인가? 카드가 있어. 과거에 제가 이제 그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얘기했다. 또 엄청난 폭탄을 아니, 이번에 이재명 시장은 또 엄청난 부정선거였다라는 말도 했잖아요. 네. 나도 지난 맨날 대선에. 그 생각을 했어. 근데 엄청난 부정선거는 맞잖아요. 네, 그 부정선거는 맞는데. 국정원 뭐 이런 게 제가 같은 국정원 게. 예. 그 댓글 사건 국조특위 간사였잖아요. 네네. 아, 실제로 부정선거죠. 부정선거지. 내 주장은 이런 거지. 아니, 개표 조작이 가능하면 그런 부정을 왜 하냐고. 마지막에 개표만 조작하면 되지. 굉장히 논리적인데요. 뭘 국정원을 해가지고 이런 걸 왜 해? 댓글을 쓰고. 마지막에 개표만 싹 바꾸면 되는 그랬다 거지. 죽어난 거예요. 그래서 박살났죠. 저 새끼 저거! 이러면서. 프락치. 뿌락지 이런 소리 듣고. 예. 어쨌든, 그 하나의 의혹도 있으면 안 되니까. 개표라고 하는 것은. 이 작가 이제 앞으로 발언하고 무슨 문제가 되잖아. 예. 그러면 내 핑계대. 정청래가 시켰어요. 이렇게. 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본인이 무슨 정청래 싫어하는 사람 얼마나 많은데 저렇게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 아니 정신을 못 차려도 좋아. 이 작가를 보호해야 돼. 하여튼 저는 옆에 이렇게 보면서 네. 정청래 의원의 그 행정 능력에 대한 거를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회의원만 했잖아. 근데 물어본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사업은 잘했는데, 좀 몇 가지 의문스러운 게 있었어요. 사업을 잘했잖아요. 예. 성공을 해봤잖아요. 네.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 자기 사업에 성공해본 사람이 몇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케팅 개념도 있고 이걸 만들어 나가는 능력도 있는데, 그리고 이제 저기 뭐 철길 거리에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해놓은 거 보면 싸워가지고 저렇게 공원 만들어 놓은 거. 예.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굉장히 잘하고 MBC 같은 거 들여보낸 것도 정치적으로 해결해가지고 이 상암동을 살려놨잖아요. 나 오늘 그 MBN 끝나고서는 그 사람, 최강욱 변호사랑 같이 점심 먹으러 이렇게 나오면서 상암동 얘기를 묻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구 맞습니다. 이 상암동은 어떤 동네냐요? 그래서 내가 뭐라고 대답했게? 뭐라겠어요? 정청래의 동네라 그랬어요. 오. 왜냐하면 상암동은 정청래가 만든 거예요. 아, 그래요? 아, 그럼요. 오, 아니, 얼굴에 약간 미소가. 아니 만들었다기보다는 중심으로 떠오르겠지. 왜냐하면 MBC 본사를 그렇지. 빨리 상암동으로 이전했고 네. 원래 다른 데로 갈 생각이었어요. 어디요? 송도, 일산 송도. 얘기하려고 했는데 송도보다는 훨씬 MBC가 가깝죠. 만평을 저거 샀는데요. 만평을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무조건 1,000억 미만으로 사야 되는데 평당 그게 3,500만 원 땅이거든. 근데 어떻게 3,500억이 아니라 1,000억밖에 없는데 투자할 돈이. 그래서 우리 상암동, 성산이동 주민들 유치 서명운동을 했어요. 그리고 서울시 오세훈 시장한테 갖다 줬어요. 그러니까 거기도 명분이 된 거야. 서울 시민들이 원하니까 싸게 준 거예요. 우리가 특혜 분양이 아니라 서울시 시민들의 요구에 따라서 맞춰주겠다. 그래서 평당 932만 원에 계약했어요. 그리고 설계비 68억. 그래서 1,000억으로 딱 그런데 됐거든. 그게 이 MBC가 들어왔다는 건 뭐냐면은 상암동이 압구정동이나 이런 분당같이 아파트만 섰다면요. 오늘날의 상암동이 안 됐어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DMC가 들어온 거야. 아, 최첨단에 방송국들이 들어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면 그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엄청나요. 사람들의 퀄리티가 동네 퀄리티가 달라지는 네, 거예요. 네. 아이들이 오고 그러면 엄마들이 너무 젊고 그리고 이 젊은 엄마 아빠들의 그 의식도 굉장히 앞서 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부자 동네는 되게 여당을 찍거든요. 네. 근데 그 젊은 엄마들을 또 다시 초등학교 중학교 그 학부모들을 잡으면서 정청래 의원이 거기서 이제 그 사람들한테 힘을 발휘한 거지. 그리고 제가 선거를 해봤기 때문에 아는데 선거를 딱 하는데 제일 먼저 상암동 엄마들의 마음을 돌려서 제 편을 만들어주더라고요. 근데 기가 막힌 거는 제가 선거를 했는데 1등이 상암동이었어요. 67%. 67%요. 예. 압도적이네요. 정말 그러니까 압도적이네요. 그게 저는 그래서 지금 항상 제가 망원동, 서교동 주민들한테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러나 저는 상암동의 그 이 유권자들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상암동 이렇게 나오는 게 저도 19대 때 65% 득표했거든요. 손혜원은 2%더 득표한 건데 이제 더 좋아진 게 뭐냐면 상암동 2지구가 있어요. 근데 아파트를 그 서울에서 질 때
비행 연습장 밑에서 진 거야. 그러니까 문을 못 열어. 비행기 연습 때문에 항공대. 네. 그래서 그걸 전격적으로 제주도로 비행 연습장을 옮겼거든요. 비행기 소음을 갑자기 없앴어. 그러니까 그 세대에 있는 사람들은 아파트 입구에 다 정청래 의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걸 다 붙인 거야. 아파트 입구마다 다. 그러니까 이 지구에서 더 몰표가 나갔을 거예요. 그러면 MBC는 정 의원한테 고마워해야 될 것 같은데. 다 잊어버렸지. 왜 저 모양이야? 안 돼, 다 웃기는 게요. 잊어버렸지. 그러고 나서 국회 떨어졌잖아, 18대 때. 근데 이제 MBC 본사 착공식을 하는 거야, 기공식. 나한테 연락이 없어. 그러니까 건물 이제 엄청 좋아요, 안 해도. 17대 내 보장했던 친구가 지금 강원도지사 비서실장이거든요. 근데 최문순 의원실에 이제 사고 보장을 또 보냈지. 성에 보내는 것처럼. 이 친구가 너무 열이 받은 거야. 우리 의원님이 이거 다 해가지고 돈도 2,500원에 깎아줬는데 기공식 때 참여를 안 시켜? 그때 이제 또 전화가 왔어요. MBC에서. 아, 죄송합니다. 저희가 깜빡하고 의원님 초청장을 못 깜빡할 때 보냈습니다. 따로 그러더니 있지. 뭐라는 줄 알아? 근데 기공식 할 때 테이프 끊을 자리는 없습니다. 뭐예요, 그거? 뒤에서 앉아서 박수 치라는 오라는 거지. 거예요, 말라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내가 현역이 됐다. 아니라는 거지 뭐. 됐다. 그래서 내가 중공식 할 때 테이프 끊으러 갈게요. 당선돼서. 당선돼서. 근데 당선이 됐다? 네. 그 중공식을 했어. 예. 근데 MBC가 아니라 빙신이 된 거잖아. 네. 그래서 안 갔지. 역시. 그래서 그 임명직을 거부하시는. 상암동이라는 동네에서 제가 이 옆에서 보면서 왜냐하면 저는 정치인들을 지금 제가 보면서요. 그 이재명 시장이 갖고 있는 그 행정 능력에 굉장히 높은 평가를 받지 않습니까? 근데 이재명 시장이 자기 욕심이 없는 거거든요. 근데 욕심 없기로 따지면 정청래 의원만큼 욕심 없는 사람 없어요. 사심 없는 사람은. 욕심 많아요. 없어. 웃기지 마. 욕심 많은 인간이 그러고 사냐. 아니 이제 여기서 말한 욕심은 부정부패 이런 거잖아요. 네, 돈 욕심이 없어요. 시장 같은 경우나 안 먹으면 얼마든지 빼먹을 수 있으니까. 그리고 우리 저기 정청래 의원은 500만 원짜리 그 고액 그 후원금을 안 받았다는 거 아닙니까? 먹고 사는 거 어려워도 이게 그건 좀 불순하다 해서. 그러니까 진짜 제가 보기에 제가 선거 치러봤잖아, 같이. 정청래 의원이 그 돈에 있어서의 자유로운 거는 어느 누구도 못 따라갈 거예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보면서 그 이재명 시장 같은 사람이 성남시를 이렇게 운영하는 거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저 정도면 나도 하지, 당연하지, 하지, 이러나? 그런 생각을 하죠. 그리고 이재명 시장 잘하고 있네. 그리고 사람이 있잖아요. 의정활동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리고 행정가도 마찬가지예요. 하다 보면 아이디어가 생기는 거야. 하다 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제 시간도 많은데 제가 제 자랑 하나만 할게요. 진짜 공개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물밑 조정. 이것이 제가 가장 큰 장점이 있어요. 사실은. 못 알 것 같죠? 제가 뒤에서 조정하고 이런 것은 제가 진짜 잘해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당에서 그런 일을 많이 했어요. 사실은. 그건 이제 단지 드러나지 않고 기사화되지 않으니까 정청래에게는 그런 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겠지만 지금도 내가 다 물밑 이렇게 하고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 중에 하나 재밌어요. 틀린 게 그런 하나 있어. 뭐? 김성애를 나한테 보내다니 내가 뽑았어. 아니 내가 보내게 됐어. 내가 꼭 집었어. 자, 그 불펜에서 정청래 의원 서울시장 이야기도 나오던데. 아니 진짜요? 저는 다 예상하고 있어요. 예상하고 있고 예상해요. 그래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안 말이 한다. 나올 줄. 안 한다. 그럼요. 당연하죠. 그래서 왜 대통령 얘기 안 하고 시장 얘기를 하냐? 그것은 컷오프 때 그러고 나서 덕헌뉴스 하고 당연히 이제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정청래가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뭐 보상해 주지 않겠냐 하고 몇 명일지라도 소수일지라도 그런 얘기는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트위터에 쪽지로 그런 거 많이 와요. 그래서 제가 안 한다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저는 정청래한테 제가 진짜 여기서 충고 한마디를 좀 할게요. 충고 한마디는 영어로 a piece of advice. 됐어. 제가 보기에 그 콩나물 국밥만 먹지 말고 파스타도 참고 먹을 줄 알아야 되듯이 내가 맨날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본인 앞에서 열광하는 지지자만 보고 있으면 안 돼요. 저 안 봐요 그것만. 아니 본인을 정청래한테 그 부담을 갖고 거부하는 그 나머지 사람들을 봐야 돼. 아니 저는 그래서 불편해도 그 사람들을 봐야 돼. 손혜원 의원님 그랬잖아요. 어떻게 자기 까는 종편을 저렇게 아무 생각 없이 다 보고 있냐고. 저는 저를 왜 까는지 누가 까는지 다 보고 있어요. 즐기잖아. 근데 그거를 좀. 네. 근데 오므라이스 먹고 지금 이 스파게티 먹을 줄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이 사람들이 왜 나를 싫어하는지 포인트를 봐야 돼. 이게 좀 더 큰 정치인이 되려면은 그걸 해야 돼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청래 의원이 좀 더 큰 정치인이 되기 위해서는 그
굉장히 유능해요. 생각보다. 내가 아까 그거 생각보다는 뭡니까? 생각보다 진짜 생각보다 유능하다니까. 크게 볼 줄 아는 게 그래서 자, 이게 정리해 주세요. 이게 뭔가를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이게 뭔가 그랬더니 이게 맨손으로 자기가 그 사업을 해서 스쿨버스 10대를 놓고 학원을 운영했던 게 그 시대에 마케팅 개념이 있는 거예요. 돈을 벌어봤잖아, 자기 힘으로. 근데 그것이 있는데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일을 했지만 저는 이 철길을 보면서 연남동길을 보면서 그 생각을 많이 해요. 이것을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버려가지고 공원을 만든 거잖아. 위에다 집 짓고 싶어 했잖아. 그 위로 가는 거였어요. 지상 그렇죠. 2층 철도. 그렇지. 근데 그걸 땅으로 집어넣고선 그걸 해버렸는데, 그걸 보면서, 이 사람이 목표를 향해서 돌진하는 그 힘이 그런 행정 능력에 실리는구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오늘 상암동 갔다가 오면서 제가 그 생각을 했다니까. 멋있지 않아? 상암동은 정청래 동네다? 손혜원의 동네. 아이씨. 나보다 2% 더 아니 뭐 줬구만. 됐고요. 뭐 임명직 안 한다니까. 예. 아니 근데 시장은 선출직이잖아. 선출직이죠. 대통령 한다니까 왜 자꾸 시장 얘기해요? 차차기 바라봅시다. 행정관 안 하는 거 아까 임명직 안 하고 그 장관은 그 임명직이고 시장은 선출직인데. 몰라, 구청장까지도. 이번 대선에는 정무직이죠. 출마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남들 다 출마 선언한다고 그러는데 나는 불출마 선언할까 생각 중이야. 물어봤냐고. 누가 물어봤냐고.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54회 방송 여기서 마치고요. 선변 오늘 너무 조용했어. 저요? 우리가 시끄럽게 떨어뜨려. 아니요, 제가 많은 좋은 말씀 많이 듣고 배우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오늘 내가 말이 너무 많았던 것 같아요. 아니에요, 잘했어요. 아닙니다. 요새 이상한 게, 그 선거가 끝나고 나서 한 몇 달은 약간 좀 디프레스 돼가지고 약간 좀 힘이 빠졌었는데 요새는 기가 펄펄 살아. 왜 그러지? 당 만들어 당수가 되는 건가? 손수호 변호사가 여기 나타나면서 그렇게 됐어요. 또 그게 뭐예요? 손수호 변호사가 나를 너무나 존경의 눈빛으로 쳐다보기 때문에 기분이 좋아. 엔돌핀이 막 쏟아. 왜 이렇게 종편 나가기로 해서 그런가? 왜 그러지? 종편이요. 썰전. 200회 특집으로 이제 파트너를 못 구했대요. 그러다가 겨우 구했어. 그건. 그래서 단타로 한번 나가기로 했어요. 설전에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16일 날 녹화하기로. 상대 누구예요? 비밀입니까? 비밀입니다. 얘기해줘요. 여자예요? 아니 그 사람이 또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지. 뭐. 마음에 그 사람이 상대 패널이 정청래야? 저 안 해.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너무 난항을 겪고 있대요. 구하는 걸요? 섭외가 할까 하다가 정청래도 그러면 안 한대. 야, 이거 되게 힘이 느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지 그게 않아. 아니에요? 왜 안 좋은 싫어하는 거예요? 거지. 아니, 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싫어하는 거예요. 중의적 의미지 뭐. 싫어할 수도 있고 들어할 수도 있고 뭐 그런 거지 뭐. 예, 둘 다지 뭐. 그래, 알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고 저희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죠. 공부를 탱자탱자 안 한 사람이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 솔직히. 둘 다 맞춰도 되죠.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도 2012년 룰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문제되는 거는 그 당원 대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주장이에요? 가중치를 달라는 거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권리당원 있잖아요. 10만 명이라고 해요. 근데 10만 명에게 그냥 투표권을 주는 것 자체가 가중치를 주는 거라니까. 그걸 그 정도 이야기로 지금 당원들이 자, 만족할까요? 어쨌든 2012년 룰의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런저런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잘 수용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되죠. 자, 그럼 박원순 측에서는 지금 이거 공개로 하는 건 문제 있다, 비공개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배심원제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경선 룰은 제가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유불리는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만 유리하고 나머지 다 불리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문재인 대표가 난 다 받겠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있잖아요. 나머지 4명이 또 유불리가 또 있어요. 예. 이 퍼즐을 해서 모든 대선 주자를 다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당이 이럴 때는 줏대 있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아요. 당 지도부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네. 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손 의원님 별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년 새해 기자회견 추미애 대표 있잖아요. 기자회견 진짜 명문입니다. 이번 촛불은 그냥 촛불이 아니고 5.18의 눈물, 6월 항쟁의 눈물, 4.19의 좌절의 눈물 이것을 다 합쳤다. 그래서 역사 청산을 해야 된다. 야, 내가 주장 그동안 몇 달 전부터 했던 거하고 정말 너무 똑같은 거야. 진짜 좋았어 이번에. 자기가 주장하고 같다고 명문이라고 하는 건가? 필요 조건은 되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도 청산돼야 할 기득권이다. 또 참여정부 시즌2 안 된다. 참여정부 실패한 데는 문재인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를 보자마자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3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말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박 시장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언론의 오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께서도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뭐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궁금한 게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도대체 뭐가 실패했다는 것인지 좀 적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했다예요. 이 그냥. 내용을 보면요. 제가 광고적인 이제 감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얘기를 던진 거는 변호사님 같이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끼인가요? 미끼? 예, 미끼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서 그 박 시장의 메시지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그 메시지의 컨셉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경선에 하수도 아니고 핫바리. 하수인데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물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그 이번에 나오는 경선 후보들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너댓 명. 모르죠? 그 중에서 문 대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둘이 친구예요. 연수원 동기입니다. 어릴 그런가요? 적부터 알았던 아주 가까운 사이예요. 그런데 저는 박원순 시장을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급하다고 이런 작전을 써서는 안 돼요. 이거는 죽는 수예요. 이게 박지원의 수거든요. 죽는 수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김종인의 수예요. 자기가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이 주목을 받는 사람 하나를 끌어다가 그 사람을 폄하하면서 극딜을 하면서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기사는요. 선호하는 기사,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로잡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대표를 이용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 대표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문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 왜 이래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박원순 지지자들조차 아마 등을 많이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이야기할 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그 렐러번스가 없어요. 아, 맞아. 이 문재인이 이렇기도 했어. 이때 이 사람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라고 의심할 만한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나가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릴 때 박 시장 네거티브 절대 안 했거든요. 그런데 3등, 4등, 5등으로 쳐지니까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뒤진 사람들의 숙명이야, 네거티브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요,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한 라이벌의식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한테 밀렸다. 이게 이런 다급함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구정전에 뭔가 내가 만회수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아니지. 진짜 하책 중에 하책을 쓴 거고. 하책이지. 예. 자.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경선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문 대표 빼놓고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안희정 지사예요. 안희정 지사도 실제로 문 대표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전 국민이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그 이제 요새 뭐 멘트도 좀 강해지고 그리고 걔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1등을 하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상대는 이재명인가? 차차기를 보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니,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안지사는 박수 받는 거고, 어차피 문재인 다음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만 이재명, 박원순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무리수를 드는 거고. 근데 안희정 이재명이 왜 지사가-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안희정 지사가 무슨 분란이 벌어졌을 때 지금 교통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거의 교통경찰 너무 역할을 하고 잘해요.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문재인 뭐 지지하는 사람들 안희정한테 안 가잖아요. 문재인한테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네. 지금 뭐 박원순이 저런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그건 이제 적이 생기니까 적이 생기는 멘트예요. 그거는 적을 이게 만드는. 밖에서 제3자가 보면 답답한데 안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하수 중에 하수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수를 쳐서 결국은 뭐 탈당이나 경선 불복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거는 못 할 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거는 못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기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진짜 점잖게 다른 분 같으면 제가 아주 굉장히 날을 세워가지고 했을 텐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변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박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공학도가 너무 많다. 그리고 현실에 땅을 디디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치명적인 겁니다. 이건. 제가 만약에 전략을 한다면 박 시장이 지금 지지율이 정말 지금 형편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만약에 여기서 뭔가 노력을 해본다면 단숨에 여기서 문 대표의 지지율을 따라잡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이재명 시장을 물리치고 한번 위로 좀 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문 대표를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문 대표를 칭찬하고 내 친구 문재인을 얘기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문재인이 잘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게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지금 방법을 국면에서 취하나. 청산 대상은 박정희 유신 망령이다. 친일 잔재다. 이명박근혜 부역 세력이다. 이게 청산 대상이지. 어떻게 갑자기 문재인 청산 대상이 되냐고. 이거는 아니에요. 예. 네. 이건 뭐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예. 이게. 박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대세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문 대표가 트위터, 페이스북 연속으로 2번 썼잖아요.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 아래 바꾼다 5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정치권 전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뭐예요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룰 세팅인 정청래입니다. 제가요 당원 당규, 전당대회, 대선 경선 룰에 다 참여했어요. 이번에는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그냥 지시하는 거지. 지도부가 아닌데 지시막 해? 네, 지시합니다. 첫 번째 키워드 모바일 경선. 투표. 네.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룰 미팅이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근데 룰 미팅 아직 시작한 건 아니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그러죠. 그래서 후보와 대리인들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번 만난다는 거죠. 추미애 당대표가. 그래서 룰은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제일 먼저 불거져 나온 것이 모바일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렇게 되는데 모바일 투표는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제가 당의 대선 경선 기획단 모바일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을 기획하고 또 곧바로 경선이 끝나고 나서 모바일 담당 더불어민주당 당시는 민주통합당이죠. 중앙선대위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바일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자, 우리가 전당대회 때마다 SNS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다.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서 모바일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12년에 했잖아요. 했습니다, 이미. 네. 예, 그래서 어떤 룰이든지 간에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다 불리합니다. 어떤 규칙을 하든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다 유리해요. 이 부분 대부분에 지지율이 낮다는 건 이미 불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는요, 1레인에서 뛰든, 4레인에서 뛰든, 8레인에서 뛰든, 우사인 볼트가 우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해보나 마나 1등 할 거다. 그러니까 흥행이 실패할 거다. 넌 뒤에서 와라.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저는 30m 뒤에서 뛰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 때요, 여러 가지 대선을 이긴 변수가 있었지만, TV 토론이었어요. 자, TV 토론은 이회창이 불리해. 그러면 TV 토론 하지 말자고 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기계가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참여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모바일 투표는 필요한 거죠. 아니, 지금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터넷 뱅킹 하지 말자, 닫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문명의 이기는 활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모바일 투표를 거부하자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답지 않다. 예.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 지금 활발하게 SNS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SNS 지금까지 왜 했어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 국민과 쉽게 만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대선 룰은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그럼 본인 트위터, 페이스북부터 닫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다 망가져 있지만은요. 새누리당은 당헌 당규로 뭘까지 만들었냐면 그때 조동원 씨가 그건 잘했어요. 손혜원 의원님 이건 양해해 주세요. 내가 어쨌다고. 제가 어쨌다고. 조동원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잖아. 넓어요? 대인배야? 그럼. 알았어. 개간부 나하고 무슨 남.
조동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21세기 현대 정당에서 같은 편끼리의 비난 자제해달라고. 근데 이게 좀 안 먹히는 것 같아. 아, 그거를 이제 박 시장 비난 얘기는 아니고, 이제 그 전에 문 썼었지. 팬들이 이제 어디서 뭐 문자 18원 폭탄하고 얘기, 요새 18원, 나오는 예, 얘기들, 예. 그거 지금 전에 썼는데, 그것이 문 대표님이 그 정도로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봐야지.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 것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겠지만은, 잭스키스 팬하고, H.O.T 팬이 싸우는 근데 이게 거죠. 보수 언론에서 이걸 이용하니까. 아주 근데 제가요. 위험하죠. 며칠 전에 통영 갔다 왔잖아요. 통영 촛불 갔다 오고 그다음에 고성에 가서 근데 고성에 우리 당 당원들하고 또 당원 아닌 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50분 제가 강연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문재인 열렬 지지자 하시는 분이 이제 60대 되신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했는데 문재인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매국의 무리를 쓸어버리는 이런 듯한 아주 신념에 차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으로는 저는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제일 판단을 잘할 거지 않겠어요?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호소하는 것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또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존중을 해주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서 금요일, 토요일 연속 이틀 좀 크게 썼어요. 그 문제를. 문재인 지지자 콕 박아가지고, 김종인 죽을 날 받아놨다 이런 식으로. 정편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 언론 자꾸 이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먹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국 경선에는 시끄럽겠지만 경선 이고 나서 한 사람으로 몰아줘가지고 계속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공동 선대위원장 해줘야지.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근데 지금 지자체장들인데 그게 가능해요? 거기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선 그래서 그 빈틈을 내가 퍼보려고. 정청래 의원이 하세요. 네. 공동선대위원장. 내가 그래서 쫙 해가지고 난 이미 직책을 맡았어요. 뭔 직책 맡았어? SNS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그거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거 말고 정식으로 받아야지. 아니 그것은 이제 당연히 주겠지 나를. 주겠지? 나 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미 청래당 군사들 모아서 지금 여행 연습 강 건너는 훈련 도하 연습 지금 하고 있잖아. 나도 거기 들어있는 거죠? 1호 국회의원이에요. 현역 뭐 이상한 국회의원. 거 시키고 막 그럴 거죠? 네. 그래요. 어쨌든 경선 룰에 대해서는 각 캠프에서 한 명씩 차출돼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직 의원들하고 외부 인사들하고 이렇게 지금 룰 세팅 위원회 구성돼 있으니까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각 후보들은 거기에 따르고 그래서 이긴 사람, 진 사람 되면 전 사람은 승복하고 또 이긴 사람 밀어주고 이렇게 돼야겠죠. 모바일 투표 키워드 마지막으로 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어떤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아닌 측에서 보이콧하자 이거 조작 아니냐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뒷조사를 다 했었는데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이게 착오가 있었어요. 제 책에도 써놨는데 박준영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5명이었어. 근데 중간에 사퇴를 했어. 그렇잖아요? 그럼 4명을 놓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건 4명으로 물어봤어. 그러면 4개 중에서 1번 찍으면 1번으로 가서 꽂힐 거 아니야. 근데 답란에 미처 박준영을 못 지운 거야. 그래서 답이 5개가 됐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제로가 되는 거야. 결과값이. 이게 한 30분 정도 계속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응답란을 5칸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를 지우고 그래서 각 캠프를 다 모았어요. 2명씩. 내가 이제 모바일 담당 선관위 부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SNS를 외면한다면 그 정당은 사멸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비례대표도 남녀로 2명을 뽑자 하는 것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더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없어. 있었던 청년 비례대표까지 없애버렸어.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그거 있으면 내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그거 모바일 인터넷. 그것은 비례. 이제 곧바로 제가 실시할게요. 내가 바로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비례 원하시는구나. 인터넷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투표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남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와 있거든. 근데 지금 기존에 했던 것 모바일 투표까지 하지 말자. 이거는 억지 주장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문 대표 쪽에서는 모든 걸 받겠다 했는데 당연히 모바일은 주장할 것 같고요. 네.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모바일 안 받는다 그런 것 같고, 지금 오늘자 기사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서 모바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경선부터 모바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똑같냐면요. 내가, 영남 사람들이 포함되면 내가 지지율이 떨어져. 영남 사람 빼자. 내가 호남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면 내가 불리하니까 호남 사람은 빼자. 난 젊은 20, 30대 젊은 세대한테는 내가 약해. 20, 30대는 경선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예. 그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바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네.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 트위터에 썼더라고요. 네. 그렇게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등, 2등이 지난 문재인 대표는 그냥 당에 맡기겠다. 예. 2등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등, 4등, 5등 후보도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모바일 투표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자, 문제는 국민 참여 경선이냐, 완전 국민 경선이냐. 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 시장 트위터 네. 밝힌 내용은 뭐냐면 2012년 정도의 경선 누리면 괜찮지 않을까?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당원들도 참여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권리당원들도 그러면 경선에서 우리를 빼자는 거야? 그건 그래서 아니죠. 지금 난리가 났더라고요. 성명서 내고. 근데 당원을 왜 합니까? 그래서 당원들은 예를 들면 자동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예. 해주고, 그리고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그게 2012년 룰이죠. 2012년 룰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당원들 주장은 그거 아니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고 당에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50대 50을 하든가 30대 70을 하든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중치가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예를 들면 권리당원들은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중치를 주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리고 2012년 대선 경선 룰 있잖아요.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 추미애 예. 대표였어요. 단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과 지금 상황이 뭐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때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후보 진영 걸 다 받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도 그때 도입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결선 투표를 하자 말자, 뭐 모바일 투표를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2년 대선 경선 룰을 준용하자, 그리고 조금만 좀 바꿀 거 있으면 바꾸자 하는 것이 가장 분란을 줄이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 생각이 네. 그렇습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룰 전문가잖아 내가. 그렇게 되면은 후보들 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조금 아까 그걸 올리니까 어떤 댓글이 뭐라고 달았냐면, 그러면 문재인 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되든 안 되든 그게 뭐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럼 할 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아니, 공부를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이, 손수 변호사. 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100점 맞아야 되잖아. 세상을 바꾸는 정치수다 팟캐스트 정치알을 바꾼다 54회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을 통해서 정치권 전반의 움직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청래 키워드 분석. 자, 정청래의 키워드 분석 뭐예요 오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룰 세팅인 정청래입니다. 제가요, 당원당규, 전당대회, 대선 경선, 룰에 다 참여했어요. 이번에는 아니잖아요. 이번에는 내가 그냥 지시하는 거지. 지도부가 아닌데 지시막해. 네, 지시합니다. 예. 첫 번째 네. 키워드. 모바일 경선. 투표. 네. 네.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을 필두로 룰 미팅이 이제 들어갔어요. 예. 근데 룰 미팅 아직 시작한 건 아니죠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려고 예, 그러죠. 예, 예. 그래서 후보와 대리인들 한 명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한번 만난다는 거죠. 추미애 당대표가. 그래서 룰은 이렇게 만들겠다. 그렇게 했는데 벌써 이제 제일 먼저 불거져 나온 것이 모바일 투표를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예. 뭐 이렇게 되는데 모바일 투표는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2012년 문재인 대통령 후보 나왔을 때 제가 당의 대선 경선 기획단 모바일 담당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모바일을 기획하고 또 곧바로 경선이 끝나고 나서 모바일 담당 더불어민주당 당시는 민주통합당이죠. 중앙선대위 제가 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모바일을 제가 담당했었는데
자, 우리가 전당대회 때마다 SNS 스마트 정당을 만들겠다. 온오프 네트워크 정당을 만들겠다. 하면서 모바일 투표를 거부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2012년 했잖아요. 했습니다, 이미. 네. 예, 그래서 어떤 누리든지 간에 지지율이 낮은 후보는 다 불리합니다. 어떤 규칙을 하든 지지율이 높은 후보는 다 유리해요. 저기 이 부분 대부분에 지지율이 낮다는 건 이미 불리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래서 예를 들어 우사인 볼트는요. 1레인에서 뛰든 4레인에서 뛰든 8레인에서 뛰든 우사인 볼트가 우승하는 거야. 자, 그런데 우사인 볼트가 해보나 마나 1등 할 거다. 그러니까 흥행이 실패할 거다. 넌 뒤에서 와라. 그러니까 우사인 볼트 너는 30m 뒤에서 뛰어. 이건 있을 수 없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김대중 대통령 때요. 여러 가지 대선을 이긴 변수가 있었지만 TV 토론이었어요. 자, TV 토론은 이회창이 불리해. 그러면 TV 토론 하지 말자고 하고 주장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모바일 투표는 모바일 기계가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모바일을 갖고 있는 사람이 투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편리하게 참여하고 하는 것을 위해서 모바일 투표는 필요한 거죠. 아니, 지금은 은행에 가지 않고도 인터넷 뱅킹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인터넷 뱅킹 하지 말자, 닫자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자, 문명의 이기는 활용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 면에서 모바일 투표를 거부하자 하는 것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답지 않다. 예. 이런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다 지금 활발하게 SNS 다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네. 그 SNS 지금까지 왜 했어요?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서. 예. 국민과 쉽게 만나기 위해서 한 거잖아요. 그래 놓고 대선 룰은 내가 불리할 것 같으니까 하지 말자? 그럼 본인 트위터, 페이스북부터 닫아야 돼. 그런 식으로 한다면. 근데 지금 새누리당이 다 망가져 있지만은요. 새누리당은 당헌 당규로 뭘까지 만들었냐면 그때 조동원 씨가 그건 잘했어요. 손혜원 의원님 이건 양해해 주세요. 내가 어쨌다고? 제가 어쨌다고? 조동원 얘기하면 별로 안 좋아할 수 있기 그렇지 때문에. 않아. 넓어요? 그렇잖아. 대인배야? 그럼. 알았어. 개간부나하고 무슨 남. 조동원 씨가 뭐라고 했냐면 21세기 현대 정당에서 SNS를 외면한다면 그 정당은 사멸해 갈 것이다. 그래서 인터넷 비례대표도 남녀로 2명을 뽑자 하는 것이 돼 있어요, 지금. 근데 우리는 더 활발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제도가 없어. 있었던 청년 비례대표까지 없애버렸어, 지난 총선에서. 그래서 그거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떤 거? 그거 모바일 인터넷. 그거 비례. 이제 곧바로 제가 실시할게요. 내가 바로 들어갑니까? 네, 그래서 비례 원하시는구나. 인터넷 기반으로 인터넷에서 투표해가지고 비례대표를 남녀로 뽑아야 되는 거예요. 그 상황까지 와 있거든. 근데 지금 기존에 했던 것 모바일 투표까지 하지 말자. 이거는 억지 주장이다. 오케이. 자, 그래서 지금 문 대표 쪽에서는 모든 걸 받겠다 했는데 당연히 모바일은 주장할 것 같고요. 네. 박원순 시장 쪽에서는 모바일 안 받는다 그런 것 같고 지금 오늘자 기사 이재명 시장 같은 경우에는 결선 투표에서 모바일 해도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정 의원이 주장하는 거는 경선부터 모바일 하자는 얘기잖아요. 그렇습니다. 이거하고 뭐가 똑같냐면요. 내가 영남 사람들이 포함되면 내가 지지율이 떨어져. 영남 사람 빼자. 내가 호남 사람들이 대거 참여하면 내가 불리하니까 호남 사람은 빼자. 난 젊은 20, 30대 젊은 세대한테는 내가 약해. 20, 30대는 경선에 참여하지 말도록 하자.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야, 이게. 예. 이것은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모바일을 했기 때문에 그때도 우여곡절이 많았습니다. 결국은 했잖아요. 그래서 이재명 시장은 네. 제가 방금 전에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의 결정에 따르겠다. 그 트위터에 존중하겠다. 썼더라고요. 네. 네. 그렇게 밝힌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등, 2등이 지난 예요. 그런데 저는 박원순 시장을 싫어하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다급하다고 이런 작전을 써서는 안 돼요. 이거는 죽는 수예요. 이게 박지원의 수거든요. 죽는 수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김종인의 수예요. 자기가 주목을 받지 못할 때 이 주목을 받는 사람 하나를 끌어다가 그 사람을 폄하하면서 극딜을 하면서 그게 기사거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기사는요. 선호하는 기사, 사람들한테 마음을 사로잡는 기사가 있는가 하면은 그냥 그걸 보는 순간 그 사람이 미워지는 기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문 대표를 이용해서 자기가 주목을 받으려고 했을지는 모르겠으나 문 대표한테 그런 표현을 하는 것을 문 대표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조차도 이 사람 왜 이래라고 나올 수 있는 거죠. 박원순 지지자들조차 아마 등을 많이 돌릴 겁니다. 그래서 이거 이래서는 안 되지라고 이야기할 만한 얘기예요. 그리고 그것이 내용이 그 렐러번스가 없어요.
아, 맞아. 이 문재인이 이렇기도 했어. 이때 이 사람이 뭐 결정적인 역할을 했어라고 의심할 만한 얘기가 아닌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뭐 이런 거죠. 박원순 시장이 서울시장 나가서 압도적으로 1등을 달릴 때 박 시장 네거티브 절대 안 했거든요. 근데 3등, 4등, 5등으로 쳐지니까 네거티브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급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뒤진 사람들의 숙명이야, 네거티브는. 근데 그러니까 문제는 이거는요, 예. 문재인 대표에 대한 라이벌의식이 아니라 이재명 시장한테 밀렸다. 이게 이런 다급함이 굉장히 컸을 겁니다. 그리고 구정전에 뭔가 내가 만회수를 한번 써야 되겠다. 이거는 근데 아니지. 진짜 하책 중에 하책을 쓴 거예요. 하책이지. 예. 자. 이번에는 제가 보기엔 경선 후보들 중에서는 제일 잘하고 있는 게 문 대표 때 빼놓고 제일 잘하고 있는 게 안희정 지사예요. 안희정 지사도 실제로 문 대표 쪽 사람들이 보기에는 얘가 왜 이러지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전체적인 전 국민이 보기에는 안희정 지사가 이제 요새 뭐 멘트도 좀 강해지고 그리고 걔 말씀을 되게 잘하시더라고. 근데 그걸 보면서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사람은 1등을 하려고 나오는 것은 아니지만 이 사람의 상대는 이재명인가? 차차기를 보나? 이런 느낌이 든단 말이죠. 아니, 그런 느낌이 드니까 안지사는 박수 받는 거고, 어차피 문재인 다음에 생각하는 거잖아요. 대만 이재명, 박원순 이번이 마지막으로 생각하니까 그런 무리수를 드는 거고. 근데 안희정 이재명이 지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고요. 아니 안희정 지사가 무슨 분란이 벌어졌을 때 지금 교통정리를 잘하고 있어요. 잘해요. 거의 교통경찰 너무 역할을 하고 잘해요. 있어요 지금. 그렇다고 문재인 뭐 지지하는 사람들 안희정한테 안 가잖아요. 문재인한테 있는 거지. 그렇죠. 예,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은 네. 지금 뭐 박원순이 저런다고 뭐 어떻게 되나요? 그걸 이제 적이 생기니까 적이 생기는 멘트예요. 그거는 적을 이게 만드는. 밖에서 제3자가 보면 답답한데 안에 들어가면 그럴 수밖에 없는 건데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속 하수 중에 하수다 그랬는데 네. 그래서 이렇게 하수를 쳐서 결국은 뭐 탈당이나 경선 불복이나 이런 거 하려고 그거는 못 할 하는- 거예요. 예, 예. 네, 그거는 못 할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그 기사가 나서 깜짝 놀라서 제가 이제 진짜 점잖게 다른 분 같으면 제가 아주 굉장히 날을 세워가지고 했을 텐데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고 말았는데 그랬더니 저한테 이제 이렇게 저렇게 주변에 사람들이 전화를 하는데 박 시장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정치 공학도가 너무 많다. 그리고 현실에 땅을 디디고 있는 것보다는 그래서 거기서 아마 그렇게 했던 것 같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제가 봤을 때는요 치명적인 겁니다. 이거. 제가 만약에 전략을 한다면 박 시장이 지금 지지율이 정말 지금 형편없는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서 뭔가 노력을 해본다면 단숨에 여기서 문 대표의 지지율을 따라잡으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일단 이재명 시장을 물리치고 한번 위로 좀 떠야 되겠다라고 생각한다면 문 대표를 붙잡고 올라가야 돼요. 밟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문 대표를 칭찬하고 내 친구 문재인을 얘기하면서 칭찬을 해주면서 문재인이 잘하는 거 그리고 또 제가 잘하는 거 우리가 힘을 합해서 이렇게 갈 거다라는 식으로 했을 때 지지율이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그렇습니다. 뭐냐고 이게. 그러니까 어떻게 이런 지금 방법을 국면에서 취하나. 청산 대상은 박정희 유신 망령이다. 친일 잔재다. 이명박근혜 부역 세력이다. 이게 청산 대상이지. 어떻게 갑자기 문재인 청산 대상이 되냐고. 이거는 아니에요. 예. 네. 이건 뭐 다 공통된 생각인 것 같은데. 그래, 어쨌든. 안타깝더라고요, 저는 예. 이게. 박 시장이 아무리 이렇게 해도 대세는 지장이 없을 것 같고요. 근데 문제는 이번에 문 대표가 트위터, 페이스북 연속으로 2번 썼잖아요. 좀, 같은 편끼리의 비난 자제해달라고. 근데 이게 좀 안 먹히는 것 같아. 그거는 이제 박 시장 비난 얘기는 아니고, 그 전에 문 썼었지. 팬들이 이제 어디서 뭐 문자 18원 폭탄하고 얘기, 요새 18원, 나오는 예, 얘기들, 예. 그거 지금 전에 썼는데, 그것이 문 대표님이 그 정도로 나서서 해결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좀 시간을 갖고 봐야지. 근데 누군가가 이제 그런 것을 선동하는 세력이 있다면 그것은 문제겠지만은, 잭스키스 팬하고, H.O.T 팬이 싸우는 근데 이게 거지 뭐. 보수 언론에서 이걸 이용하니까. 아주 근데 제가요. 위험하죠. 며칠 전에 통영 갔다 왔잖아요. 통영 촛불 갔다 오고 그다음에 고성에 가서 근데 고성에 우리 당 당원들하고 또 당원 아닌 분들 몇 분하고 이렇게 해서 한 50분 제가 강연도 하고 간담회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분 문재인 열렬 지지자 하시는 분이 이제 60대 되신 학교 선생님이었대요. 그리고 이제 정년퇴직했는데 문재인을 사수하고자 하는 마음이 거의 무슨 독립운동가처럼 아주 굳은 신념을 가지고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하는 것 자체가 매국의 무리를 쓸어버리는 문재인 대표는 그냥 당에 맡기겠다. 예. 2등도
당의 결정을 존중하겠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3등, 4등, 5등 후보도 저는 따라갈 수밖에 없다. 모바일 투표는 이루어질 것 같고요. 네. 자, 문제는 국민 참여 경선이냐, 완전 국민 경선이냐. 이 문제가 또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재명 시장 트위터 네. 밝힌 내용은 뭐냐면 2012년 정도의 경선 누리면 괜찮지 않을까? 예.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2년에는 당원들도 참여했고, 예. 예. 그래서 지금 권리당원들도 우리 그러면 경선에서 우리를 빼자는 거야? 그건 그래서 아니죠. 지금 난리 났더라고요. 성명서 내고. 근데 당원을 왜 합니까? 그래서 당원들은 예를 들면 자동적으로 투표할 수 있게 예. 해주고, 그리고 국민들도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참여하고. 그게 2012년 룰이죠. 2012년 룰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당원들 주장은 그거 아니고 우리 손으로 대통령 후보를 뽑으려고 당에 들어왔는데 우리한테 가중치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거잖아요. 50대 50을 하든가 30대 70을 하든가. 자, 그런데 이거는 이제 가중치가요. 예를 들면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것과 예를 들면 권리당원들을 그냥 주는 거거든요. 그게 가중치를 주는 효과가 똑같아요. 그리고 2012년 대선 경선 룰 있잖아요. 대선 경선 기획단장이 추미애 예. 대표였어요. 단장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참여했었거든요. 그래서 2012년과 지금 상황이 뭐 조금 바뀌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때도 심사숙고해서 여러 후보 진영 걸 다 받아가지고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결선 투표제도 그때 도입했었고, 그래서 이번에도 결선 투표를 하자 말자, 뭐 모바일 투표를 하자 말자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2012년 대선 경선 룰을 준용하자, 그리고 조금만 좀 바꿀 거 있으면 바꾸자 하는 것이 가장 분란을 줄이는 것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정청래 의원 생각이 네. 그렇습니까? 아니, 더불어민주당의 가장 룰 전문가잖아 내가. 그렇게 되면은 후보들 간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 자, 그러니까 이재명 시장이 조금 아까 그걸 올리니까 어떤 댓글이 뭐라고 달았냐면 그러면 문재인 대표 되는 거 아니에요? 어쩔 수 없지. 되든 안 되든 그게 뭐 안 되는 방법으로 그럼 할 건가? 그러니까 어쩔 수 없지. 그래서 저는 이거예요. 아니, 공부를 그러면- 열심히 한 사람이 손수 변호사. 네. 공부를 열심히 한 사람이 100점 맞아야 되잖아. 그렇죠. 공부를 탱자탱자 안 한 사람이 100점 맞으면 안 되잖아. 솔직히. 둘 다 맞춰도 되죠. 그렇긴 한데. 알겠습니다. 저도 2012년 룰로 그렇게 하면 좋겠는데 계속 문제되는 거는 그 당원 대의원들의 주장이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확하게 어떤 주장이에요? 가중치를 달라는 거지. 아니 근데 예를 들어서 지금 온라인 권리당원 있잖아요. 10만 명이라고 네. 해요. 근데 10만 명에게 그냥 투표권을 주는 것 자체가 가중치를 주는 거라니까. 그걸 그 정도 이야기로 지금 당원들이 자, 만족할까요? 어쨌든 2012년 룰의 모델이 있긴 하지만 이런저런 좀 많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대선 경선 기획단에서 잘 수용해서 알겠습니다. 하면 되죠. 자, 그럼 박원순 측에서는 지금 이거 공개로 하는 건 문제 있다, 비공개로 하자라고 얘기하면서 배심원제를 얘기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네. 경선 룰은 제가 많이 해봤지만 어쨌든 유불리는 다 있습니다. 예. 그리고 문재인만 유리하고 나머지 다 불리하고 그런 게 어딨어요. 자, 문재인 대표가 난 다 받겠다. 알아서 해라. 그러면 있잖아요. 나머지 4명이 또 유불리가 또 있어요. 예. 이 퍼즐을 해서 모든 대선 주자를 다 100% 만족시키기는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당이 이럴 때는 줏대 있게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제일 맞아요. 당 지도부가 좀 리더십을 가지고 네. 예, 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뭐 여기에 대해서 뭐 손 의원님 별반 저는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년 새해 기자회견 추미애 대표 있잖아요. 기자회견 진짜 명문입니다. 이번 촛불은 그냥 촛불이 아니고 5.18의 눈물, 6월 항쟁의 눈물, 4.19의 좌절의 눈물 이것을 다 합쳤다. 그래서 역사 청산을 해야 된다. 야, 내가 주장 그동안 몇 달 전부터 했던 거하고 정말 너무 똑같은 거야. 진짜 좋았어 이번에. 자기가 주장하고 같다고 명문이라고 하는 건가? 필요 조건은 되죠. 어쨌든 박원순 시장이 문재인도 청산돼야 할 기득권이다. 또 참여정부 시즌2 안 된다. 참여정부 실패한 데는 문재인 책임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해서 지금 야권 지지자들로부터 엄청나게 공격을 받고 있는데 여기서 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거를 보자마자 진짜 눈을 의심했어요. 네. 그래서 그 기사를 3번이나 읽었어요. 근데 말을 그렇게 했더라고. 그래서 제가 믿어지지 않습니다. 예. 박 시장의 발언이라고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습니다. 언론의 오보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박 시장께서도 진위가 왜곡됐다. 이런 해명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궁금해요. 사실 뭐 제가 정치를 잘 모르는 사람이 봐도 궁금한 게 참여정부의 정책 중에 도대체 뭐가 실패했다는 것인지 좀 적시를 하면 좋겠는데 그런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게 실패했다예요, 이 그냥. 내용을 보면요. 제가 광고적인 이제 감각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지금 그 얘기를 던진 거는 변호사님 같이 그런 질문을 사람들이 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끼인가요? 미끼? 예, 미끼인데 이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저는 여기서 그 박 시장의 메시지나 이런 어떤 기본적인 이 메시지의 컨셉을 만들어주는 사람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하수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그 경선에. 하수도 아니고 핫바리. 하수인데요. 그게 왜냐하면. 저는 물었어요. 이거 한번 보세요. 이번에 나오는 경선 후보들 몇 명이에요? 4명이에요? 너댓 명. 모르죠? 그 중에서 문 대표하고 제일 가까운 사람이 박원순 시장입니다. 둘이 친구예요. 연수원 동기입니다. 어릴 그런가요? 적부터 알았던 아주 가까운 사이. 손혜원은 보고 남자 정청래래. 지금 근데 나 이러지 진짜, 마! 나 진짜 그 반대야. 내가 남자 손혜원이야. 걔 양수네. 이게 배일지 배현정의 옛날 컨셉이었죠. 예. 아니 양수는 맞는데요. 그 시골에서 살았던 사람들이 제가 양수라는 거 자기를 인정하죠. 알지. 눈물도 많고. 김한국, 김미화 이런 것도. 예. 그 남철 남성남은 아니고. 곧 남녀로 해야 되니까. 누구는 그러던데 무슨 근데 나 하여튼 제가 알고 보기에는 보면 부끄러움 많은 남자야. 알부남. 나는 아닌 것 같아. 부끄러움은 없는 것 같아. 그래. 알겠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 얼굴을 그렇게 크게 페이스북 입구에다가 넣어놓냐? 나는 창피해서 못해 그거. 자, 그런 게 부끄러운 사람이에요. 킴스팜, 배주스, 또 강황 배주스도 있고요. 대봉 반건식 꽃감 맛있더라고. 많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전화 안 주시더라고요. 홈페이지 kimspam.net에서 포털에서 검색하시든가 좋은 명절 선물 골라보십시오. 다음에서 검색하면 된다. 그거 얼마인가? 28,000원 이하야 그 되는데. 가격을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예. 설 선물 세트 많이 활용해 주시고. 김씨 농장, 킴스팜. 아주 훌륭한 회사인 것 같습니다. 네. 배즙이 너무 맛있어요. 그거 좀 얻어먹었다고 저럴 수가 있어요. 아니 근데 1년 정도 꾸준하게 지금 보내주시고 계시죠. 네. 예. 자, 정권의 키워드 분석 두 번째. 안철수. 네. 안철수 또 철수하나? 네. 국민의당에서? 그렇습니다. 새해에 제가 직접 분석한 사람한테 들었는데요. 28군데 정도에서 여론조사를 했답니다. 신년 벽두. 네. 문재인 독주. 네. 이렇게 갔죠. 근데 그거를 다 분석하다 보니까 묘한 여론조사가 결과가 있었어요. 네. 결과가 뭡니까? 자, 그런데 네. 문재인 반기문 양자 대결하면 오차 범위 밖에서 문재인 승 이렇게 나왔고요. 근데 안철수를 붙여서 3자 대결을 했어요. 이게 숨겨진 1인치입니다. 안철수가 10% 정도 나오는데 정확하게 반가이 문재인에서 5가 가고요. 반기문에서 5가 가요. 안철수한테. 그러니까 1, 2등 석차가 변경되지 않아요. 예. 이거는 정치적으로 엄청난 함의를 가지고 있어요. 함의. 뭐냐. 안철수는 독자 세력화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이 상태로라면 제3의 후보로 가도 위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그리고 심지어 정계 개편의 변수가 되지 못한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연대를 하는 것도 크게 의미가 없다. 이렇게 좀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안철수는 이거를 안다면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본인도 느끼고 있을 텐데 심각한 상황. 그렇습니다. 미국 갔을 때도 기자들이 전혀 따라주지 않았고. 네. 예. 그런 얘기 있더라고요. 또 지금 당 따로 안철수 따로잖아요. 자, 그런데 요 여론조사 결과가 있고 아마 안철수 주변에도 뭐 똑똑한 사람도 있기 때문에 이거 분명히 보고를 했을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죠. 또 하나는 안철수가 연말 연초에 가장 강력하게 주장했던 것이 결선 투표제입니다. 이것은 우리 당의 당내 경선의 결선 투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민주당, 새누리당, 뭐 개보신당, 그 뭐죠? 바른당, 바른정당, 뭐 된장바른당 이렇게 또 뭐 인터넷 패러디하던데 하여튼 뭐 바른당, 그다음에 국민의당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과반이 넘지 않으면 1차 투표를 해서 과반이 안 오면 2명이 프랑스가 그렇게 하죠 지금 2명이 결선 투표를 하자. 예. 이게 주장했거든요. 예. 그래야 본인이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 마지막 한 가지 빗줄기지. 그렇죠. 빗줄기. 그것이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걸 자꾸 주장해야 안철수도 기대할 만하다 하고 주변 사람들이 몰려들고 안 떠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쨌든 국민의당에서 가장 유력한 당대표잖아요. 그럼 당이 그걸 뒷받침해줘야 되거든요. 국민의당이 발표했잖아요. 이거는 입법 과제가 아니다. 예. 이건 개헌 사항이지 입법 과제가 아니야. 도입 배제해버렸죠.
근데 저는 국민의당이 안철수 때문에 여기까지 왔는데 어떻게 저는 뭐 눈에 딱 보이기는 박지원 의원이 완전히 그 안철수 배제하는 작업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정말 신에 어긋난 것 같아. 아니, 그분들 다 민주당에서 한 자리씩 다 해먹던 아니 사람인데 근데 원래 떠난 안철수 거는 의원하고 같이 그렇게 해서 패를 갈라서 자, 나갔잖아. 그런데 지금 국민의당 전당대회 기간 중이잖아요. 박지원 씨가 뭐라고 주장하는지 알아요? 내가 안철수를 대통령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죠. 반대로 생각하시면 돼요. 뭐냐면 그렇게 하면서 의리가 있다는 걸 보이면서 안철수가 지지율이 낮으면 낮을수록 반기문이 들어올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암수에 걸린 거야. 손학규는 안철수가. 어디가? 그러니까 손학규도 들어오라고 그러고 반기문도 들어오고 하려면 기존에 털을 잡고 있는 안철수가 버티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안철수 배제하려고 마음속으로 먹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런데 안철수가 이걸 아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어. 그래서 저는 이 두 번째 국민의당에서 안철수가 주장했던 걸 뺨짝으로 때려버린 거거든. 결선 투표제 이거 입법까지 아니야. 이거는요. 안철수 나가. 이제 우리가 빼먹을 거 다 빼먹었어.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철수 또 철수하나. 라고 제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안철수의 가치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확률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철수는 매력이 없어졌어. 그렇죠. 정치를 근데 접는 저는- 의미는 아니고요. 철수라는 게. 접고 그렇죠. 안 접고의 문제는 이제 그 다음으로 봐야 되겠지만 저는 요새 그 박지원 의원 이런 듯한 아주 신점에 차서 막 하시더라고요. 근데 한편은 저는 보기 좋았어요. 저는. 그래서, 그러나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문재인 대표가 제일 판단을 잘할 거지 않겠어요? 본인의 포지션에 대해서. 그래서 문재인 대표가 그렇게 호소하는 것은 문재인 지지자들은 또 좀 따라줬으면 좋겠어요. 존중해주고. 예, 저도 그랬으면 좋겠네요.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서 금요일, 토요일 연속 이틀 좀 크게 썼어요, 그 문제를. 문재인 지지자 콕 박아가지고, 뭐, 김종인 죽을 날 받아놨다 이런 식으로. 뭐 종편에서 계속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보수를 자꾸 이용하고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먹힐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거기에 따라갈 필요는 없지 않느냐. 결국 경선에는 시끄럽겠지만, 경선 이고 나서 한 사람으로 몰아줘가지고 계속 으쌰으쌰 해야 되는데. 공동 선대위원장 해줘야지. 경선에서 떨어진 분들이. 근데 지금 지자체장들인데 가능해요? 거기에 좀 제약이 있을 것 같아요. 공동선 그래서 그 빈틈을 내가 퍼들려고. 정청래 의원이 하세요. 네. 공동선대위원장. 내가 그래서 쫙 해가지고 난 이미 직책을 맡았어요. 뭔 직책 맡았어? SNS 특별대책위원회 위원장. 그거 본인이 본인한테 주는 거 말고 정식으로 받아야지. 아니 그것은 이제 당연히 주겠지 나를. 주겠지. 나 말고 할 사람이 누가 있어. 이미 청래당 군사들 모아서 지금 여행 연습 도하 그지 뭐지? 강 건너는 훈련 도하 연습 지금 하고 있잖아. 나도 거기 들어있는 거죠? 1호 국회의원이에요. 현역 뭐 국회. 이상한 거 시키고 막 그럴 거죠? 네. 그래요. 어쨌든 뭐 경선 룰에 대해서는 각 캠프에서 한 명씩 차출돼서 지금 민주당 내에서도 그 위원장도 있고 간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현직 의원들하고 외부 인사들하고 이렇게 지금 룰 세팅 위원회 구성돼 있으니까 의논해서 좋은 결과를 내고 또 각 후보들은 거기에 따르고 그래서 이긴 사람, 진 사람 되면 전 사람은 승복하고 또 이긴 사람 밀어주고 이렇게 돼야겠죠. 모바일 투표 키워드 마지막으로 네. 제가 진짜 말씀드리는데 지난번 대선 경선 때 어떤 후보 측에서 문재인 후보 아닌 측에서 막 보이콧하자 뭐 이거 조작 아니냐 이렇게 막 했거든요. 근데 전혀 그런 게 없습니다. 우리가 뒷조사를 다 했었는데 예를 들면 실무적으로 이게 착오가 있었어요. 제 책에도 써놨는데 박준영 지사가 대선 후보로 나왔었어요. 그래서 5명이었어. 근데 중간에 사퇴를 했어. 그렇잖아요? 그럼 4명을 놓고 물어봐야 되잖아요. 근데 물어보는 건 4명으로 물어봤어. 그러면 4개 중에서 1번 찍으면 1번으로 가서 꽂힐 거 아니야. 근데 답란에 미처 박준영을 못 지운 거야. 그래서 답이 5개가 됐어. 그러니까 뭐가 돼요? 다 제로가 되는 거야. 결과값이. 이게 한 30분 정도 계속됐어요. 근데 나중에 그걸 깜짝 놀라서 보니까 응답란을 5칸으로 만드는 거야. 하나를 지우고 그래서 각 캠프를 다 모았어요. 2명씩. 내가 이제 모바일 담당 선관위 부위원장이니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실무적 착오가 있었다. 자, 지금 이 4개를 지우고 우리끼리 그러면 실험하자. 그래서 거기서 실험을 했어. 네. 다 맞았어. 네. 그리고 내가 이제 이것은 말로 끝나면 안 되잖아. 이런 문제는. 그래서 문서로 썼어요. 우리 각 진영 캠프는 이런 것이 실무적인 착오인 거였고 기술적인 거였지 조작도 아니었고 이건 신뢰할 만하다 해서 다 조장 찍었어요. 다 찍어놓고 제주도 첫 경선 하는데 조작이다. 못 믿겠다. 보이콧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정세균,
지금 의장 있잖아요. 네. 정세균 의장이 아니다. 그냥 가자. 당시 후보였죠. 후보였어요. 뭐가 문제냐? 문제 없는데. 그게 정세균 대표가 그때 큰 역할을 했죠. 경선판이 깨질 뻔했어요. 자, 그러면 끝나기 전에 하나만 그럼 제가 묻겠습니다. 중간 사태 얘기가 나왔으니까. 사실 저는 가장 걱정하는 게 중간 사태가 아니고 보이콧이에요. 후보 중에 한 명이. 나 룰 저 못 따른다 하고 보이콧하면 또 내부 분란처럼 보이고 또 그걸 또 보수론에서 받아서 쓸 거고 저 집구석은 맨날 저렇게 싸우네 저걸로. 그러면 또 분명히 뭐 패권주의 나발이니 나올 거란 말이죠. 근데 지금 백지위만 후보가 뭐 후보는 아닙니다만 문재인 전 대표 또 조금 전에 그 정 의원님 말씀하신 바에 따르면 이재명 시장 그리고 또 안희정 지사도 맡기겠다 했는데 그렇다면 주요 후보군 중에는 박원순 시장만 남나요? 김부겸 의원 있잖아요. 김부겸도 후보지?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 이미 판때기는 끝났어요. 그 세 명이 이렇게 하잖아요. 네. 그거를 따라가야 되나요? 그러면 그거를 거부하고 나는 아니다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 순간 더 죽어요. 알겠습니다. 그럼 광고 듣고 와서 키워드 분석 두 번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킴스팜. 아까 1부에서 우리 정청래 의원님이 선물 받았다고요? 배즙. 배즙을 항상 근데 김스팜 사장님이 주시는 것 같아. 명절 때마다. 나 배즙 그러면 왠지 옛날 개그맨 코미디언 베일집이 생각나. 그건 진짜 가재가 아니고 하라제다. 그래. 아니 나 머릿속에 생각나는데 어떻게 하라고. 말하지 말란 말이야. 그런 거. 말을 하고 싶은데 요즘 젊은이들은 벨집 몰라요. 벨집을 몰라요. 벨집 배현정 몰라. 몰라. 다 부분 줄 알아. 내가 우리 남편하고 정청래 오늘 둘이 비교를 해볼게. 같은 충청도 사람으로서. 우리 남편도 밥만 먹어요. 근데 우리 남편은 밖에 나가서 스파게티 먹으면서도 그 싫은 내색을 안 하고 좋아하는 척하고 먹어. 무서워서 그런 거 근데 집에 오면 밥 달라 그래. 근데 정청래 의원은 안 가. 그래. 날 싫어. 상남자. 그게 아니야. 사회생활 하는데 싫어도 조금 참아야지. 네. 좀 그리고 우리 상남자 마음에 남편도 드는데? 정청래 의원님만큼 담배 많이 피우거든요. 밖에 나가서 자기 하루에 몇 가지밖에 안 피다 손혜원 의원께 거짓말해. 질문합니다. 내가 봤을 때는 손혜원 의원이 덕이 심해. 아니야. 나 싫어 그러면 싫어. 그건 아니야. 싫으면서 좋아하지 않아. 나는 사람에 대해서 OX를 치는 장점, 이게 다 단점이며 장점이라고 나는 생각하는데, 근데 저는 제가 참아야 되는 상황에서 굉장히 잘 참아요. 아니 사람들은요.